NBA 온에어 시즌 4 시작합니다. I appreciate the love and support. 주인장입니다. We're back to back champs. 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What's up, everyone? 안녕하세요. 박성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법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NBA 온 에어 시즌 4 18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남해크이님. 안녕하세요. 남해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호수이님. 안녕하세요. 고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 마법사가 네. 진행하는 3인 체제 방송. 네. 네. 저희가 뭐 지난주에 일단은 결방한 거에 대해서 좀 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번 시즌에 유난히 좀 결방이 많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아무래도 다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높아지시다 보니까 회사에서 좀 연초라서 일이 좀 많으시기도 한 것 같고. 지난주는 마음이 아픈 사람도 사실 많았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네. 좀 많이 있어서 네, 그렇게 일단은 그 부분을 좀 사과를 먼저 드리고요. 네. 사회적 지위라기보다는 이제 시즌이 또 인사 시즌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너무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뭐 결방 사유를 생업이라고 표현을 드리긴 했는데 네. 다들 또 직장을 다니시고 이걸 투잡처럼 하고 계셔서 네. 저희가 투잡이라 하기도 좀 애매하고. 아, 그쵸. 네. 취미 원작, 생활의 원합이. 어떤 확장.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지난주 화요일 날 네. 당일날에도 끝까지 좀 방송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네. 결제를 하다가 막판에 이제 도저히 불가하다고 그렇죠. 판단해서 네. 결정을 이렇게 내렸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또 3인을 하게 되었지만 네. 그래도 좀 두 분 모시고 네. 알찬 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또 요 네. 케미가 좀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뭐 다양한 3인 케미를 지금 시험해 보고 있고 그렇죠. 네, 아까 호수이님이랑 그럼 이러지 말고 그냥 뭐 이렇게 소수 정예로 유튜브로 나갈까 이제 그런 얘기도 농담으로 저희가 좀 해봤습니다. 요 로테이션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바로 위클리 뉴스 들어가시죠. 그렇죠. 네. 저희가 뭐 전해드리지 못한 앞부분의 얘기들은 조금 차처하고 네. 먼저 부상 소식 전해드리면 좀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그렇죠. 네. 네, 잉그램 선수가 혈전증으로 인해서 그렇죠. 이제 팔부위라고 하는데 음. 네. 시즌 아웃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좋지 않은 팀 상황에서 이제 잉그램 선수까지 이제 빠지는 네. 그런 상황이 좀 타이밍이 제가 정말 봤을 아쉬운 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브랜드 잉그램은 그 최근에 특히 뭐 트레이드부터 시작해서 올스타 브레이크 기점으로 수많은 악재를 갖고 있는 레이커스 입장에서 거의 유일하게 좀 바짝바짝 빛나고 있던 별 중에 하나였거든요. 정말 최근에 극으로 올라온 기량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정말 아쉬운 타이밍에 또 부상을 당하면서 이 가슴을 혈전증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여기? 네. 저희 뭐 카톡창에 저기 우리 저기 가야님. 가연님께서 갑자기 왜 가연님이 제가 가연님께서 이제 피딱지, 네. 피딱지라는 표현을 딱 해주셨는데 그 혈전이라는 게 어쨌든 그 피가 뭉치는 거, 그렇죠. 네, 뭉쳐서 어떻게 보면 혈관을 막는 뭐 이런 것들이 증세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네. 의사는 아니지만, 네네. 네, 근데 이게 팔부비라고 하니까 이게 어디로 이렇게 막아서 어느 쪽에 영향을 줄지가 몰라서 아마 좀 더 그걸 그래서 시즌 아웃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예전에 크리스 보시 네. 같은 네, 케이스. 보시는 또 폐 쪽에 네. 그때 이 혈전이 있어서 보시는 그래서 은퇴를 선언을 했던 그렇죠. 거고요. 레이커스 뭐 겸사겸사해서 사실 뭐 지금 더 이상 뛰어도 큰 의미가 없잖아요. 네. 다 시즌 아웃 되는 거죠. 뭐 하나 근데 잉그램은 좀 아쉽습니다. 지금 그렇죠. 1차 2위 픽이고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좀 성장이 좀 더디다는 이게 뭐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그렇죠. 어쨌든 올 시즌은 그래도 존재감을 조금씩 이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좀 아쉽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까지 굉장히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 최근에 그렇죠. 네, 이 잡설이 난무하는 이 시기에 나름 그래도 최근에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아쉽죠. 네. 뭐 이런 게 뭐 개인적인 스트레스도 반영돼서 몸이 좀 안 좋아진 게 아닐까 생각도 좀 들고 부담도 많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잉그램 선수의 소식 네, 좀 전해드리고요. 네. 또 이어서 론조볼 선수도 그러니까. 이제 발목 재활로 인한 그냥 시즌 아웃 결정이 됐더라고요. 네. 둘 다 1차 2위인데 그렇죠. 좀 이게 좀 아깝고 네. 론조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아쉬웠던 게 올 시즌 이제 르브론과 조합 혹은 또 전년 이제 시즌 대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포텐셜 좀 터져줄 때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스탯보다는 어쨌든 더 그렇죠. 많은 것들을 보여줬었다 성장했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아쉽습니다 시즌 막판에. 그렇죠. 네, 뭐
론조볼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프리뷰를 했을 때만 해도 뭐 저희도 그랬었고 뭐 다른 그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르브론 제임스와 가장 호흡이 애매할 것 같은 그리고 가장 애매한 호흡이 예상됐던 선수였는데 실제로 본인이 볼을 들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특히 수비 부분에서 정말 눈부신하라고 보였었잖아요. 그렇죠. 레이커스에서 정말 유일하게 수비를 잘하는 애. 나머지 다 쓰레기. 이런 느낌으로 했었는데 특히 이제 또 빠지면서 어떤 레이커스 팀의 성적 자체가 거의 최악으로 이제 치닫았잖아요. 뭐 그렇죠. 문제수를 뭐 차치하고 나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쉬운. 어쩌면 레이커스에서 가장 필요했던 선수가 아닐까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시즌아웃 발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레이커스 입장에서도 남은 경기를 어느 정도 좀 내려놓은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뭐 르브론도 어쨌든 뭐 네. 출장 시간 네. 뭐 그런 것도 좀 제한적인 것들도 얘기도 나오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미래를 위한 판단으로서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을까. 네. 근데 또 잉그램과 론조볼의 이 시즌 아웃은 어쨌든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이제 잉그램은 아파서 그런 거. 물론 둘 다 아프지만 네. 그렇죠. 론조볼은 어쨌든 그 재활 쪽의 마인드로 된 거고 네. 잉그램은 좀 불투명한 미래를 이제 좀 예견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이게 첫 소식부터 레이커스의 그건 네. 그렇죠. 둘 다. 좋지 않은 소식 전해드려서 호수님이 되게 저희가 되게 목소리도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다음 소식은 이제 타운스 선수가 무릎 부상에서 복귀해서 네.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듀란트 선수가 발목으로 해서 한 두세 경기 정도 네. 결장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선수들은 항상 특징이 있잖아요. 뭐 두세 경기 예상을 하면 네다섯 경기를 결장하는. 네. 아마 굉장히 이제 플레이오프도 이제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겠죠. 골든 스테이트 구단 입장에서. 그렇죠. 네. 요때 부상 당할 때 보니까 어쨌든 그 핑크색 신발을 신었더라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 유난히 핑크색 신발이 돋보였었는데 그렇죠. 그게 발목 꺾인 게 예전에 갑자기 저는 그때 딱 생각이 든 게 그때 르브론은 발목 더 심하게 꺾이고 바로 나왔잖아요. 네. 근데 듀란트는 나가더라고. 네. 그래서 그게 조금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대조되는 장면이 보인 것처럼 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뭐 프레임 자체가 10분의 1이기 때문에 네. 정말 젓가락이잖아요. 듀란트는. 유독 가늘어 보이긴 네.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골든 스테이트 입장에서는 선수들의 특히 네. 에이스 선수들의 음. 그 컨디션 관리가 그렇죠. 지금 남은 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조금만 좀 안 좋더라도 쉬는 게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플레이오프 시딩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스타들의 건강이죠. 그렇죠. 음. 네. 물론 이제 굉장히 높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저희 선수들의 부상과 복귀 소식 네. 좀 전해드렸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일본이 NBA 시범 경기 유치에 아, 성공했다는 부럽다. 네, 기사가 있네요. 음. 요거 뭐 좀 자세히 전해줄 수 있을까요? 기존에는 중국 네. 쪽 상해 쪽에 네, 주로 상해 했었죠. 쪽은 어쨌든 계속 있었고 뭐 멕시코, 영국 그렇죠. 뭐 이런 쪽에서의 시범 경기 아니면 정규 시즌도 그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렇죠. 일본은 지금까지 없었지 않나요? 일본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죠. 오히려. 음. 네. 사실 뭐 지금 그 기사를 보더라도 지금 뭐 도쿄나라든지 뭐 요코하마라든지 그런 맞다. 기타 옛날에 지역에서 있었다. 네, 막 수많은 경기들을 했었고 예전에 아마 뭐 선즈부터 해서 유타부터 해서 이제 많은 90년대에도 이미 경기를 치른 적이 있었던. 네. 그러니까 맞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네. 저희도 그 기회가 되면 일정 맞춰서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국이랑 일본 오는 김에 우리나라도 잠깐 들르면 좋겠구나. 네. 근데 프리시즌 경기 정말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여기 가실 거면 차라리 돈을 더 모아서 네, 미국으로 직관을 가시는 직관을 걸로. 가는 네. 또 호수인님 뼈 있는 얘기 해주셨고요. 네. 프리시즌 경기는 정말 TV로 봐도 재미없잖아요. 네. 그 얘기 안 했네요. 보고 오신 거. 어? 네. 그렇죠. 네. 아 맞네요. 그게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네. 네. 그게 마지막으로 제가 웃은 날이었죠. 네. 그날 경기는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그쵸. 이제 그 레이커스로 이제 원정 팀으로 이제 와서 한 경기를 봤었는데 음. 경기 자체가 정말 치열한 것도 치열한 거였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레이커스가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그렇죠. 희망을 네.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기 그 관중들의 어떤 반응 자체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정말 이게 플레이오프 모드다. 네. 그 르브론 제임스 소위 말하는 플레이오프 모드, 네. 그렇죠. 말만 하고 이제 실행하지 않았던 그 플레이오프 모드를 모든 선수들이 이제 참여를 해주면서 네, 열심히 실행을 해줘서 분위기가 정말 좋았고 그 와중에도 막 다른 각종 막 다른 이벤트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요소들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그 하프타임 때 이제 그 하프코트에서 팀이 그 관중이 이제 슛을 시도를 해서 이제 성공. 그렇죠. 네. 잭팟을 터지고 네, 관중들이 얼마 받나요, 보통? 그때 10만 달러였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잭팟을 이제 하는데 세금 떼고 그 슛이 또 이제 성공을 시키면서 또 난리가 났었고 음. 경기 자체도 정말 막판까지 접전으로 가는 끝에 네, 정말 극적으로 이겨서 제가 그렇죠. 정말 소름 끼치지만 르브론 제임스 저지를 샀습니다. 그렇죠. 제가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경기장에서는 르브론 제임스 저지를 안 샀거든요.
근데 이제 끝나고 다음 날 이제 그 투어를 하는데 네. 그 저를 이제 그 제가 그 친구랑 같이 갔었거든요. 네. LA에 있는 친구랑 네네. 같이 갔는데 그 친구가 구글 거기 맵에다 찍어서 네네. 레이커스 팀 스토어를 저 데려간 거죠. 어. 그래서 뭐 아, 하나 경기장에 따로 있나요? 경기장이 따로 있고 이제 그 트레이닝 센터가 따로 있거든요. 아.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UCLA 브루인스 네, 대학 네. 팀이랑 같이 이제 그 공유를 하고 있는 트레이닝 센터가 따로 있는데 굉장히 최신식으로 이제 그걸 제인저로 만든 경기장이 있죠. 거기 옆에 있는 레이커스 팀 스토어를 데려가서 뭐 하나 사라. 사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 그래도 르브론 제임스가 뛰는 경기를 보았고 이제 그 경기를 심지어 이기긴 했으니까 이 추억을 또 이제 간직하기 위해서 사고 지금 불태우기 직전입니다. 네. 검정색 사셨죠? 제가 그 보라색 보라색. 이제 스트라이프 네. 박혀 있는 그게 구매 선택에 대안이 없으셨던 건 아닌가요? 코비 저지도 있었고 아, 뭐 네. 8번 24번 저지도 있었고 커피는 뭐 이미 다른 뭐 선수도 가지고 있었지만. 계시니까. 네. 그리고 뭐 사실 뭐 말씀하신 게 맞죠. 뭐 르브론 제임스를 제외한 나머지 14명은 언제 또 이제 트레이드를 할지 모르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샀죠. 네. 그래도 뭐 그날 경기는 충분히 그 명활약했기 경기는 때문에 정말 역대급 경기였습니다. 네. 네. 저희도 되게 재밌게 봤었던 네.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좀 하도 오래돼서 그게 감동이 좀 바랬죠. 네. 그 이후에 지금 너무 안 하면 이제 못할 것 같았어요. 그렇죠. 너무 수많은 악재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저를 괴롭혔기 때문에 네. 그래도 딱 호수이님이 가셨을 때 네. 잠시나마 힐링돼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정말 좋아요. 네. 안 그랬으면 못 돌아올 뻔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에서의 경기는 그 10월 8일과 10일에 예정이 돼 있고요. 네. 이제 팀은 휴스턴과 토론토가 방문 예정이라고. 오. 그래서 팀은 네. 그래서 팀 선수들을 구경하는 차원에서 경기 자체는 잘 모르겠지만 좀 보는 재미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비추입니다. 네. 그 오는 선수들도 다른가요? 선수들은 같더라도 네. 이제 그 주요 메인급 선수들이 이제 우선 풀 파워를 쓰지 않을 뿐더러 그렇죠. 설렁설렁 주로 또. 이제 네. 그 벤치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이 이제 케미를 맞춰보는 그런. 네. 네. 뭐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맨유 아시안 투어 뭐 약간 이런 네. 느낌 아닐까요? 제가 어떻게든 좀 가보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하시니까 네, 가지 마시죠. 가지 마십시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소식은 뭐 저희가 뭐 좋던 싫던 네. 어쨌든 또 하나의 대기록 네. 그 그쵸. 르브론 제임스 선수의 올타임 누적 득점 4위. 아, 네, 그쵸. 정말 대단한 네, 기록을 네, 또 달성을 했습니다. 음. 이게 좀 안타까운 건 그 팀 분위기 자체가 네. 그렇게 좀 다운돼 있을 때 기록이 좀 성사돼서 그렇죠. 좀 마음껏 기뻐할 수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때 득점 상황이 저거였나요? 백덩크 때가 이 득점이었나요? 이거 점수 넘을 때? 아니요, 백덩크가 아니고 라전 런도가 이제 찔러주는 그 바운드 네. 패스를 받아서 엔드원 레이업을 넣는 상황에서 이제 그렇죠. 기록을 하고 네, 동료들이 가볍게 이제 핸드쉐이크 정도 해주고 네, 경기장 자체는 크게 동요하지 않은. 네. 1, 2, 3위가 어쨌든 다 LA 레이커스의 유니폼을 입은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입었던, 있는 네. 네. 압둘 자바, 그래서- 알론, 네, 코비, 그렇죠, 네, 르브론. 그리고 기존의 4위는 이제 그분이셨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조던을 뛰어넘는 네. 역대급 기록을 네. 세운 점에서 굉장히 정말 음. 일단은 축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네, 참 아쉽죠. 뭐 네, 저도 아쉽죠. 뭐 아쉽죠, 네, 정말. 레이커스 팬 입장에서도 참 아쉬운 게 르브론 제임스가 최근에 워낙 이제 현지에서 비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온갖 이제 그런 잡음들도 많이 나오는 것도 있었고 네, 사실 그리고 제가 본 그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원정 경기 그 펠리컨스가 이제 왔었던 경기만 하더라도 경기 전날에 그 스테이플 센터 바로 옆에 라이브 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LA 라이브라는 이제 건물이 네네네.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전에 마치 클리블랜드 때 있었던 그 르브론 제임스의 그 나이키 광고 포스터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네. 네. 위트니스 현수막 같은 네. 그걸 떼었습니다. LA에서 이제 네. 르브론 제임스에 대한 좀 실망감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현지의 어떤 분위기를 잘 반영해주는 그런 무브였는데 네. 어쨌든간 그런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네. 이런 저는 대기로 세우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거 그때 이제 호수이님이랑 그 영상을 같이 봤는데 네. 좀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씁쓸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좀 저는 그 얘기도 생각이 났어요. 사실 저희 지난 오프 시즌 때 네. 이제 가야님께서 또 이제 레이커스 행을 뭐 개인적으로 원치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빅 마켓으로 갈수록 이런 기록들이 더 약간 퇴색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네. 실제로도 좀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더 안타까운 지금 것 같아요. 완전 딱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죠. 네. 그 르브론과 코비가 점수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번 시즌은 아마 네. 극복이 안 될 거고 아마 네. 다음 시즌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뭐 커리어 내에는 충분히 지금 네, 그렇죠. 네. 가능한 가시권에 있는 걸로 네. 되고요. 이게 밑에 댓글에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코비가 그 조던 기록을 넘었을 때랑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예, 사뭇 달라서 음. 좀 안타깝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코비가 그때 라이크 조던을 넘었을 때는 미네소타 이제 원정 경기라고 그렇죠. 했었는데 음. 그 미네소타 구단에서 경기를 중단시켰죠. 음. 중단시키고 그 구단주가 직접 나와서 그 경기 플레이볼을 직접 전달하면서 이제 사진 찍고 이제 그 갈채를 받으면서 네. 그렇게 진행됐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아무런 그거 없이 벤치에서 혼자 우는 거 외에는 인스타는 또 신기하게 안 했더라고요. 제가 킹 제임스를 많이 눌렀거든요. 인스타에서. 사냥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어찌 됐든 좀 대기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만 분위기상 좀 마음껏 기뻐할 수 없었던 상황에 좀 르브론 제임스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소식은 이제 빈세니티 빈스 카터 선수가 1년 연장을 정말 했습니다. 소름 끼치죠. 이 형님도 되게 욕심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사실 뭐 팀에서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덩크도 잘해요. 그렇죠. 여전히 뭐 그 나이에도 덩크를 선사하고 계시고. 오늘 아침에 이제 업로드됐었던 NBA 더 스타터스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제이슨 키드가 이제 게스트로 등장을 했었거든요. 네네. 거기서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빈스 카터 영원히 뛸 수 있을 것이냐. 거기서 예스를 눌렀죠 제이슨 키드가. 네. 정말 놀라운 정말 그 뭐랄까요. 네 길이 뭐라 그럴까요 그 자기 관리. 네. 관리도 관리지만 정말 꾸준히 정말 오랫동안 뛰는 것 같아서 정말 신기합니다. 네. 그 진짜 농구를 사랑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애정이 넘치는 것 그리고 같고. 또 본인의 역할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잘 맞아요. 축소를 시키면서 커리어를 연장시킨 느낌이라서 그 딱 오래 뛸 수 있는 이유 자체가 그 지금 자기의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해서 그렇죠. 팀에 잘 녹아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이것도 저기 가야님께서 올려주셨지만 1년 더 연장을 함으로 있어서 그 90년대부터 2020년까지 이제 뛸 수 있는 그렇죠. 그 뭐지 4대 케이스 이렇게 그렇죠. 써있던데. 4대 케이즈.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정말 좀 소름 끼치죠. 많은 그리고 팬들한테 많은 추억을 준 선수. 뭐 저를 비롯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빈스 카터 루키 시즌 때부터 봐오셨을 텐데 와 제가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이 선수를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자체가 정말 신기하고 뭐 더불어서 노비츠키도 1년 더 인정해주게 그러면 이제 수많은 원정 팀들의 또 페어웰 투어 같은 느낌을 이제 다시 한번 연장시키는. 근데 그런 건 되게 멋진 것 같아요. 네. 선수들이 커리어를 다 이렇게 축하해주는 모습도. 그렇죠. 네, 드웨인 웨이드도 있을 거고 네. 물론 더 늦게 데뷔를 하긴 했지만 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없는데 전 카터 선수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빈스 카터 선수 하면 저희 내리에 인상적인 덩크를 선사한 선수인데 그렇죠. 최근에 또 엄청난 덩크를 보여준 선수가 있었죠. 그렇죠. 데릭 존스 주니어. 네. 저 아침에 이거는 주인장님 올려주셨는데 미쳤다고 이제. 네. 그래 저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장면은 반드시 고퀄의 그 슬로우 모션으로 보셔야 네. 됩니다. 슬로우 모를 보는 순간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정말. 그 약간 네. 던진 느낌은 있어요. 그렇죠. 네, 링을 잡진 않았는데. 네. 근데 그게 사실 와, 더 그렇죠. 그 탄력이 음. 그 다리도 이렇게 쫙 벌리고 네. 그 뭐 에어 조던처럼 그 그렇죠. 조던 마크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 소위 이제 스렁크라고 하죠. 네. 이제 스로우 이제 던지는 거랑 덩크를 결합해서 이제 합성 명사로 쓰는 건데. 그래가지고 오늘 스타터에서도 이제 그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최고의 스렁크가 무엇이었냐.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그 캐년 마틴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 나오면서 또 이제 모스코프, 네. 모습- 모스코프가 당하는 덩크였죠. 그리핀에게. 아니 슬램덩크 대회에서도 그때 드와이트 하워드가 슈퍼맨 그렇죠. 아, 그렇죠. 네, 망토 입고도 그때도 던지는 그렇죠. 덩크를 했었고. 네. 사실 이게 뭐 스렁크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네. 이 덩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림 위에서 어쨌든 던져야 그렇죠. 들어간다는 그게 정말 소름 얘기잖아요. 끼치죠. 네. 네. 그래서 정말 네. 저는 진짜 소름 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카터 선수 얘기다 잠깐 3점포로 샜는데 네. 네. 좀 그런 장면이 있었고 네. 또 하나의 소식은 이제 고교 감독이 된 라시드 월라스 선수. 라시드 올라스 뭐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지만 그렇죠. 사실 현역 시절에 가장 욱하는 성격으로 유명했던 그리고 그렇죠. 수많은 테크니컬 파울로 유명했던 네. 여기 학생들이 참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원래 그 슬램덩크도 보면 안 선생님도 원래 호랑이 선생님이셨다가 네. 또 이게 성질이 변하시기도 하시지 않는가. 네. 제가 봤을 때 쉽지 않고 그 이제 그 경기가 진행되는 도중에 또 접전에서 이제 좀 애매한 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심판들이랑 맞짱을 뜨지 않을까. 네. 본인이 뛰시진 않겠죠? 네. 아 칼이 근데 많이 찢었더라고요. 네. 아, 배가 좀 나오고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 좀 어떤 성과가 있으실지 네. 저희가 한번 좀 쫓아가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NCAA 그 토너먼트에 복귀할 네. 자이언 윌리엄스 선수. 아, 네. 저희가 정말 매주 이렇게 자이언 윌리엄스 선수에 대한 소식을 전할 정도로 그만큼 지금 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저희가 부상 때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네. 그때 가야님이 이게
윌리엄 선수가 부상당한 게 아니라 신발이 부상을 당했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 정도로 약간 내구성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좀 저희가 안심해도 될 그런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좀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토너먼트에서 저희가 좋은 모습 지켜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밖에 소소한 소식들이 있었는데 안드레 잉그램 선수가 레이커스 10일 정말 이렇게 감동이 반감이 될 수 있는 게 정말 참 아쉽네요. 이게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인데 그렇죠. 레이커스 구단 자체가 지금 뭐 행인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쓰레기 십창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감동이 다가와도 그간의 어떤 실망감에 대비해서는 더 이상 그걸 뭐 극복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쉽네요. 팬들도 많이 실망한 상태여서. 그렇죠. 잉그램 선수는 그 지난 시즌이었나요? 그렇죠. 그 굉장히 좀 감동을 선사해주는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셨는데 좀 그런 게 좀 퇴색되는 아쉬운 부분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레이커스의 로페즈 랜들 선수 뭐 재계약의 추진설이 있었는데 이제 매직에서 좀 거절당했다는 뭐 그런 내부적인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잡음이 있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요 얘기들은 뭐 자세한 얘기들이 또 있나요? 추가적인 그 커 감독 말씀하시는 그게 이제 뭐 본인이 이제 해명을 하긴 했죠. 내 립을 이제 너네들이 방송에서 읽긴 했지만 그건 잘못 읽은 거다, 오해한 거다라고 하지만 뭐 현지에서는 막 개소리하지 마라. 커 감독이랑 드레이먼드 그린 사건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소소한 소식까지 해서 저희가 위클리 뉴스를 좀 전해드리고요. 다음은 그 2주간의 2주간의 댓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목소리가 저도 되게 차분해지네요. 저희 3인의 이게 라메크님 효과가 좀 있죠. 그렇죠. 라메크님이 원래 성품도 그러시고, 원래 그 말씀하시는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젠틀하시거든요. 그렇죠. 함부로 욕을 하지 못하게 되는.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잠들면 안 돼요. 겁나 재미없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걱정되기 시작했어. 그 저희가 텐션 좀 올려서 댓글 소개 좀 힘차게 가보겠습니다. 먼저 그 스미스팡님 그 2월 22일 경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댓글이 좀 쌓여 있어가지고 많이 쌓였네요. 요게 이제 필라델피아 뉴올리언스 경기였는데 1점차 접점으로 이제 필라델피아 승리하는 경기였고요. 이제 보반 선수가 이날 좀 약간의 부상이 있었고 그리고 뭐 경기 자체는 승리했는데 이 엔비드의 부재가 좀 아쉽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를 그 원래 필라델피아 그다음에 미네소타 시카고를 보시잖아요. 이제 타운스 복귀 맹활약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고 시카고가 그 요때 최근에 좀 한 연승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카넨 선수의 좋은 경험치가 쌓여 있다는 거에서 리뷰를 좀 남겨주셨습니다. 타운스가 참 아쉬워요. 타운스가 지금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로 거의 평균 득점이 35점 정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부상 복귀 이후에 굉장히 좀 괜찮았잖아요. 그렇죠. 소노키 치는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부상이 좀 많이 아쉽죠. 그렇게 또 잘 나가다가 그때 디트로이트 만나서 드러먼드가 또 가르침을 한번 주기도 하고 좀 약간 이게 그 아쉬운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면 뭔가 탑 티어의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르브론 선수에 대한 글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태리님이 이제 최근 르브 경기에 대해서 좀 일종의 비판도 해주셨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야이님도 뭐 맞는 말씀이다 뭐 이제 얘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트리플 스레님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지난번에 댓글에 언급했던 내용 중에 이제 드로잔도 르브론처럼 실패를 딛고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좀 빠진 것 같다 얘기해 주셨고 르브론은 성장이 안 된 거죠 지금. 클러치 자유투가 지금 있다인데 뭐 성장해서 뭐 딛고 났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말씀 해주시면서 이제 가야님 좀 힘내시라고 해주셨고요. 이제 놀턴님이 그 21년 연속 진출 스퍼스의 프로 탈락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지난 방송 때 그 레이커스 중심으로 조금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그때만 해도 신라 같은 희망이 있었죠. 그래서 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제 레이커스 팬과 르브론 팬이시다 보니까 방송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편중된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방송 끝나고 그런 밸런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오랜 시간 가졌고요. 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개선해 나갈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서방 국기 짜다님도 그 팀의 부진이나 패배의 원인이 이제 르브론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서 뭐 너무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댓글은 제가 17화 방송 공지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쿠거89님 네. 하든의 연속 30점 득점 경기가 멈췄다고. 그렇죠. 이게 좀 아쉽다고. 애틀랜타전에서 그때가 네. 그렇죠. 그 이제 28점을 28 기록하고 있는 네. 상황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 야투 시도를 안 하고 네, 더블 팀에서 이제 막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거기서 슛을 안 하고 그냥 멈추면서 네. 네. 그래서 본인도 무리할 수도 있었는데 네. 뭐 크게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게 뭐 쿠거님이 약간 밉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역사적인 걸 눈으로 좀 놓치는 것 같아서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록 자체는 사실 정말 저희가 인정 안 할 수 없는 당연하죠. 하여튼에 정말 소름 대단한 끼치는 기록. 네, 이거는 정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고 네. 저희가 여기서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든이 그런 기록을 그 개인적인 기록을 달성하고 있는 와중에 그렇죠. 팀의 성적이 어떻게든 계속 뒷받침이 되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렇죠. 보면 하든이 정말 정말 그 막무가내 모드로 아나무인 모드로 정말 개인 그러는 것만 쫓았으면 문제가 됐겠지만 하든은 사실 그 연속 득점 기록이 시작됐을 때쯤이 뭐 카펠라를 비롯해서 크리스포를 비롯해서 그렇죠. 많은 선수들이 주축 선수들이 부상을 나왔기 때문에 이 기록은 저희가 반드시 네, 인정을 해야 되는. 인정을 해야 되고 정말 빛나는 기록이 아니었나 그렇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수님도 항상 얘기하지만 그 MVP 선정의 베이스는 어쨌든 팀 성적이 그렇죠. 반드시 뒷받침돼야 된다고 네. 얘기하셨는데 항상 50승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네. 그렇죠. 찔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하든 선수의 기록이 그 아쉽게 중단이 됐고요. 그렇죠. 기탕국어님이 아무리 들어도 호수인님과 자유인님의 토크 케미는 꿀잼인 것 같다. 아, 네.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자유는 정말 사랑합니다. 네. 네. 자유인님 고정되시는 네. 거죠?라고 이제 달아주셨는데, 네. 제가 또 지난주에 그 방송 외에 자유님 잠깐 만났었는데 네. 템퍼링을 시전했는데 이번 주에는 네, 출장이 있어서 네, 이번 주 다음 주는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뭐 자유인님의 템퍼링을 계속 시전하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다른 분들이 좀 잊혀지고 있는데 아니 이 새끼가 좀 익숙해졌어요 이제. 이 새끼가 제가 들어가는 템퍼링에 대한 좀 뭔가 그게 생겨가지고 다른 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네. 뭐 댓글이든 뭐 다른 그쵸. 패널분들의 네. 어떤 적극적인 그런 걸 통해서 자유님을 다시 한번 초대하는 걸로. 주인장님도 지금 물리적으로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못 나오고 계신데 네. 네. 조만간 복귀해서 네. 빨리 나가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 빨리 좀 그 멤버들이 돌아왔으면 하는 네.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쿠거89님 네. 그 보스턴 2쿼터부터 급격히 무너지네요. 그래서 네. 야투가 정말 심하게 안 들어간다고 네. 얘기를 해주셨고요. 토론토전이었죠, 이거? 맞습니다. 아, 그래서 뭐 이제 시아캄이랑 레너드 너무 잘한다고 네. 얘기를 좀 해주시네요. 아 이때는 제가 너무 농구 보기가 싫더라고요. 네. 이날 경기가 특히 그랬죠. 4연패하고 막 이럴 때 그 지는 것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젖잘싸가 별로 없었고 네, 그냥 중반부터 약간 좀 가비지가 뜨는 것들이 계속 떠갖고 좀 짜증이 났는데 어제 뭐 나중에 있다가 네네. 이건 또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소혜님이 오늘 토론토전에서 제레미 린이 조금씩 나와서 활약해주는 모습이 너무 좋다고. 뭐 린이 요즘 쏠쏠하게 벤치에서 네, 잘하고 그렇죠. 있죠. 근데 토론토는 지금 그 사실 지난 시즌 대비해서 그 벤치 화력이 너무 약해졌어요. 그렇죠. 뭐 제레미 린은 뭐 분명히 뭐 저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정말 지난 시즌 사실 토론토의 돌풍의 주역은 정말 벤치였거든요. 정말 리그 최강의 벤치를 가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특히 뭐 경기 자체가 아예 가비지로 가버리더라도 이제 벤치 멤버들이 아예 클로징을 시원하게 더 해버리는 그런 경기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시즌은 정말 그 지난 시즌과 많이 상황이 다른 것 같고 그렇죠. 닉 널스 감독도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마크 가솔과 이바카를 동시에 이제 선발을 기용하는 경우도 있었었고 그래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즌 막판까지 어떤 로테이션에 어떤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리고 약간 그 이바카님도 굉장히 지금 그렇죠. 약간 언해피가 쌓이지 않을까. 그렇죠. 네. 최근에 마키스 크리스 맞을 뻔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오늘이었죠. 오늘이었나요? 네. 그거 맞았으면 정말 시즌 한 두 시즌 아웃됐을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인데. 또 이부 펀치가 장난 아니지 네.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요즘 약간 스트레스 많이 쌓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 네. 그 장면 정말 재밌었어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토가 사실 주전의 베스트 5는 너무 강력하지만 그렇죠. 그 토론토가 최근 패배한 경기들도 보면 네. 이제 주전이 사실 그 주전 대결 초반에 무너진 경우에는 수복이 잘 안 그렇죠.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닐까 네. 생각이 근데 듭니다. 그래도 뭐 벤치 뎁스가 네. 분명히 전년보다 떨어졌다고 쳐도 그렇죠. 아니 스타팅 뎁스가 전년보다 훨씬 커졌는데 미쳤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로테이션의 좀 변화가 네. 한번 남은 기간 동안 좀 실험이 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고요. 어쨌든간에 프로볼 진출, 그러니까 프로볼을 임했을 때에는 어떻게든 8인 로테이션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비스트님이 네. 기다렸습니다. 잘 드릴게요라고 네, 감사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그 많은 그 또 하나의 명장면 웨이드의 아, 그 몇 번을 네. 돌려봤는지 네. 몰라요. 웨이드는 이런 게 너무 잘 어울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동해아 서해님, 뭐 스미스팡님, 엄마 드로자님이 아 진짜 어떡하냐고 네. 웨이드. 음. 네, 또 하나의 명경기가 나왔다 이렇게 음.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 그 본인이 그걸 애기처럼 이렇게 좋아하는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어쨌든 그게 한번 페이크 썼다가 듀란트 블로킹 당하고 네. 다시 다시 한번? 약간 어정쩡하게 뒤로 가면서 그냥 발 하나 들고 송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전 쏘고 들어가고 잠시 멈췄다가 다 비켜 그러고 네. 이제 저기 뛰어가는 거. 뛰어가서 올라가잖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해맑든지. 아. 네. 그리고 이제 그 웨이드가 유독 그 단상에 올라가 있고 이 밑에서 이렇게 위로 찍은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위닝샷이 정말 잘 어울리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아닌가 그쵸. 다시 네. 한번 느꼈습니다. 저희가 이 싫어할 수가 없네요. 네. 이날 이제 저희 단톡방에도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미스팡님 음. 그 저희 3일절이었죠. 아. 그래서 그 유관순 열사의 사진을 올려주시고 네. 이제 저희가 이렇게 NBA를 지금 즐길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게 또 되게 멋있게 얘기 써주셨더라고요. 이게 또 숙연하게 또 만드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하나 좀 네. 동감 가는 말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야수장님이 최근 회사 일로 좀 바빠서 이번 주 방송 이제야 듣는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네. 아, 그 예전에 저희가 언급했던 르브론 우승은 시즌 1이었다고 아, 그렇죠. 얘기해 주시네요. 저희가 그때 방송 때 시즌 2로 착각을 했었는데 네.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시즌 그렇죠. 1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이거를 야수장님이 이걸 찝어주시네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네. 게스트로 오셨던 기억이 정말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네. 여기 시즌 1 23화였던가. 네. 아, 그러니까 시즌 1 때는 여기 두 분이 안 계셨었네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네. 오프닝을 가야님이 하셨대요. 그렇죠. 아, 네. 우승 기념으로 네. 뭐 방송을 내가 접수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제가 그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아, 그렇죠. 그 최근에 많이 다운되셔가지고. 그렇죠. 네. 취업해줘야 돼. 네. 아, 가야님도 빨리 힘내셔서 네.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야수장님이 그 가솔 이적 소식 있었죠. 그렇죠. 미러키로 바이아웃 이후에 합류했는데 네. 요거 사진 올려주시면서 벅스 진짜 꿀형이 팼다고 네. 세상에서 농구 제일 잘하는 형이 그리스 개인과 네. 함께라고 저희 방송 멘트로 얘기를 그렇죠. 해주셨네요. 네. 최근에 또 샌안토니오에서 그 트리뷰 영상을 만들어서 그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사실 그렇게 오래 뛰지도 않았었고 이미 거의 커리어 막판에 거의 그냥 들리다시피 했던 구단이었는데 네. 역시 클래스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저는 파워하즈 볼 때마다 이게 학도님이 생각이 나요. 이게 외모가 비슷한 것 같아갖고 약간 있나요 그런 게? 어깨도 이렇게 어깨가 좀 아 비슷하네요. 어깨가 사실 동양인의 어깨는 아니죠. 그렇죠. 네. 네. 그 이렇게 하면서 또 재밌는 건 세상에서 제일 농구 잘하는 형과 존나 빡센 동생이 네, 1위를 다투게 됐다. 그러네요. 네. 그것도 사실이네요. 또 네. 둘이 만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기탕국어님이 그 스퍼스 프론트는 예전에 그저 뭐였죠 맹신이었는데 요새는 슬슬쩍 의심이 든다고 네, 얘기를 하시네요. 제발 의심한 저 자신의 뺨을 칠 수 있게 네. 쌈박한 무브를 좀 보여달라고 얘기를 근데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 프론트는 우선 그렇다 치도 어쨌든 포포비치 감독님께서 만든 그 스퍼스의 레가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런 이거 패션 그러니까 대변될 수 있는 건 패싱 게임. 그렇죠. 예, 저는 그거는 진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시스템인 그거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하루 아침에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장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빅네임, 그렇죠. 네, 밸류를 가지고 있는 선수의 어떤 영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 뭐 카와이가 떠난 부분도 있을 거고 사실 뭐 드로잔이 오긴 했었지만 그렇죠. 드로잔 인정 안 한다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네. 사실상 그 무브 이후에 추가적인 이렇다 할 무브가 없기도 했어요. 그렇죠. 생각이. 네. 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적극적인 팀의 변화를 줘야 되는 거 네. 아닌가라는 의견이 아니실까. 근데 스퍼스가 그러니까 크게 돈을 그러니까 알드리지 전에 네. 크게 돈을 들여서 그 레가시를 만든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덩컨도 드래프트로 뽑았고 그렇죠. 로빈슨도 드래프트 픽이었고 데비 로빈슨 그다음에 뭐 카와이도 드래프트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자기들이 생산해낸 그런 그리고 드래프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스포츠가 돈을 많이 썼진 않은 상태에서 이 시스템은 만들어졌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알드리지가 들어온 거고 그렇죠. 이제 현재 영입 중인 거라서 큰 빚 영입이 막 지금까지 스포츠에서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겠지만 저희가 뭐 슈퍼스타급이라고 얘기하는 선수들은 사실 그 세 명이었죠. 팀 던컨, 뭐 토니 파커, 마누 지노빌리였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선수는 다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밭에서 일군 그렇죠. 선수들이었기 네. 때문에. 예. 어쨌든 그 힘든 와중에도 지금 프로업은 좀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이죠. 지금 네. 투퍼스는 저희가 네. 제어를 되게 네. 무한하게 만드는 네. 그 상황이긴 호수인님이 하지만 잠시 의심했지만 그렇죠. 네. 그분은 역시 저는 확실히 의심했었죠. 네. 네. 왜냐면 레이커스 갈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뭐 네. 올해는 뭐 프로에서도 아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네. 내년도에 또 새로운 선수들이 어디선가 또 튀어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디전 10 워리어 컴백도 저희가 주목해야 되겠죠. 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플 스레님이 르브론 네. 소름 돋는. 호수인님 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게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 타이틀이 네. 르브론의 소름 돋는 환상적인 덩크 뭐 이런 네.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소름 돋는을 수식어는 호수인님의 네. 좀 나름 시그니처인데 저는 예 국내를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네. 예, 캡처해서 보는데 소름 끼치네요. 네. 저희 온에어도 네이버에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요런 말씀 정말 좋습니다. 널리 알려주십시오. 네. 근데 좀 최근에 저희가 약간 방송이 부진했는데 그렇죠. 네, 저희도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네.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안 나오시는 분들 빨리. 예. 네. 그러니까 이 저기 캡처해 주신 거 보면 소름 돋는 환상적인 팔로우 백덩크 장렬 이렇게 네. 써 있는데 환상적인 팔로우 백덩크 장렬에 소름 돋는이라는 형용사가 이게 문구가 잘 어울리질 않는데 이거 분명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있는데 선수가 르브론이니까 마음에 안 드네요. 네. 그마저도 뭔가 방송을 듣는 분이라는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미스팡님 네. 이제 또 여러 가지 정리해 주셨는데 일단은 그 애틀랜타전 네. 시카고와 애틀랜타전 탈진 경기였죠. 네. 이거는 점수가 네. 몇 점이 난 거야? 4연장이었나요? 4차 연장. 그렇죠. 네. 4차 연장. 네. 결국에 라빈 선수가 좀 맹활약한 거에 그렇죠.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셨고요. 네. 이제 마카렌과 오토포터 주니어 선수도 수비적인 면에서 좀 쏠쏠한 활약을 하지 않았나 네. 얘기를 했고요. 이게 애틀랜타가 은근히 자주 언급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고춧가루 트레이 팀으로. 형이 네. 네, 많이 올라오면서 네. 그리고 뭐 밑에 댓글에도 있지만 그 베스트 루키 탑 3에 트레이 형이 포함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사이즈 작고 네. 그 수비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한계는 여전히 있죠. 네. 네. 수비는 사실 병신이거든요. 네. 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커리 선수를 많이 벤치마킹 하고 있는 것 같기도 네. 하고. 가장 큰 건 자신감이 좀 많이 붙은 것 같아요. 음. 뭐 실책은 여전히 막 뭐 리그 최고 탑급으로 많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 초에 대비해서 확실히 예, 그래도 본인 플레이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히 붙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참고로 뭐 그냥 곁다리로 옛날에 한 2009년 그 정도에 우리나라도 5차 연장까지 간 KBL 경기가 있습니다. 네. 삼성대 동부 경기였는데 네. 정말 갑툭튀 KBL이네요. 네. 그때 5차 연장 있다는 거 네. 그냥 참고로. 근데 이게 연장의 조건이 네. 계속 그 승부가 날 때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는 승부 날 때까지 계속 네. 밤샐 때까지. 가다가 이제 한두 명이 죽으면 그때 경기. 한쪽에 이제 포기하겠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 밖에 이제 뭐 엔비드가 부재된 그 필라델피아 얘기를 그렇죠. 계속 해주셨고 네. 엔비드랑 사실 보반이 같이 이제 결장을 하는 동안에 필라델피아가 굉장히 암울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인디아나전에서 그렇죠. 확실히 엔비드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경기를 봤는데 아침 일찍이었죠. 일요일 아침 일찍이어서 경기를 봤었는데 와 정말 그 터너랑 사보니스를 파울 트러블로 네. 아주 그냥 작살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 신나게 뭐 벼르고 나왔더라고요. 감독도 네. 정말 누굴 내보낼지 뭐 고민을 하고 막 그렇죠. 바뀌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베스트 5, 필리 5 네. 그 정말 강력한 모습을 인디애나전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요. 저희가 사실 그 멤버를 같이 본 경험이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계속 없었죠. 한두 명씩 네. 계속 빠졌기 때문에 시즌 막판까지라도 좀 같이 뛰면서 호흡을 잘 맞춰서 플레이오프 때 멋있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풀업에서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 들어 또 모르겠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패션 스타일에도 좀 눈이 가던데 버틀러가 이 헤드밴드를 안 하고 이 묶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두건식으로 된 거 이렇게 우리 결사반대 할 때 쓰는 네. 것처럼 그거를 하고 나오고 그건 사실 주로 홀리데이가 이번 네, 시즌 네. 네. 지금 유행, 닌자 고비 유행을. 같은 느낌으로. 네. 네. 그거 쓰고 나오고 벤 시몬스도 저기 헤드밴드를 갑자기 네. 하던 것도 보이고 네. 테이텀도 같이 하고 그게 약간 그 리그에서 뭐 허용되는 그게 추가가 됐다라고 얘기가 들었고요. 악세사리. 네, 악세사리를 위해서. 저는 주로 처음에 나왔을 때 그 팀에서 주루만 하고 나왔던 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이랑 동료 선수 같이 그렇게 두건 형태를 네. 하고 나왔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약간 아니 그거는 보통 예전에 저기 테니스 코트에서 페더러나 뭐 이런 사람 저기 누구야 그렇죠. 그렇게나 볼 수 있던 거였는데 네. 묶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 시즌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 근데 홀리데이가 또 나와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부상을 당하고 네. 있죠. 네. 7에서 한 10일 정도 아마 결장이 상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제가 정확히 부상을 못 보긴 했는데 네네. 뭐 배가 좀 아프다고 네네. 써 있었던 거. 네. 왜냐면 제 판타지 선수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정론을 먹어야겠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루 선수 잘 어울리지만 버틀러 선수가 진짜 제일 잘 어울리긴 해요. 정말 네. 쌈딱 같은 네. 느낌으로 네. 진짜 그렇죠. 네, 싸움 잘할 것 같이 생겨가지고. 저는 주로 홀리데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그 경기에서도 레이커스 경기장에서 정말 잘했었는데. 네. 그리고 뭐 이 밖에 타운스의 활약 네. 좀 언급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서방 구기자다님 그 얼마 전 축구에서 선수가 선수 교체를 거부해서 맞아요. 감독과 팬들이 개빡쳤던 일이 있었는데 네. 이게 축구 규정상 선수가 안 나오면 그냥 진행해야 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황당한데 네. 농구는 이런 거 없나요?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기탄국어님이 저희가 한번 언급한 적 있는데 그 필 잭슨 형이 피펜 얘기 언급한 게 아니고 제가 자유주의로 다뤘어요. 자유주의로 얘기했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댓글로 달아주셨어요. 네. 근데 이건 지금 반대의 상황을 그렇죠. 말씀하신 거라서 네. 반대 상황인 경우에는 감독이 사실 그러면 굴복을 하겠죠, 사실. 그렇죠. 경기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감독이 그 선수가 안 나오는 걸 인정을 못해서 도저히 뭐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뭐 하게 되면 뭐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뭐 빈번히 있긴 하죠. 스타들이 뭐 선수가 빼려고 하면 안 빠진다. 네, 계속 뛸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있었지만 그렇게 돼서 경기가 중단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중단될 수가 없는 게 타임아웃을 불러서 빼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네. 축구는 타임아웃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뭐 이런 케이스는 있었던 것 같아요. 선수가 뭐 자기가 교체 그 사인을 못 봐가지고 어리버리 되다가 뛰는 경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좀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블루곰님이 그 타노스 피곤 그 약간 타노스 사진 뭐 나오면서 르브론 오늘도 좀 실망한 중대장 르브론이라고 써주셨고 이제 양태리님이 폴피어스가 처음 시작한 것 같은데 차츰 다른 패널도 남은 시즌 르브론을 셧다운 해야 되는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르브론의 나이와 올 시즌 결장수, 뭐 남은 계약 기간, 뭐 레이커스의 순위 이런 것들이 모든 상황이 여러 가지 다른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셧다운 가능성은 사실 현재도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거래가 그 거론되었었던 그런 건 중에 하나인데 셧다운이 안 나오는 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저희가 뭐 시즌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그렇죠. 네, 어떤 셧다운에 대한 어떤 리그 사무국의 어떤 조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르브론 제임스 자체가 그 커리어의 어떤 스탯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득점을 더 채우려고 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네. 이거는 뭔가 반박이 들어야 되는데 반박이 없으니까 좀 재미가 없네요. 네. 그렇죠. 지금 제가 한번 스트라이크 이렇게 쭉 들어가면은 뭔가 카운터 스트라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다 동의하는 다 너무 부분이라서. 양반들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남해크이님 지금 머릿속에 보스턴 네. 5위로 내려온 것만 미안해, 생각이 미안해. 없으시고 별 관심이 없어요. 서부에 별로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게 저희가 사실 그 호수희님이랑 가야님 의견을 사실 좀 들어봐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현지의 분위기 자체는 이런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고 그렇죠. 얘기도 많이 사실 나오고 분위기가 있어서. 그거로 올랐었던 건 사실 지난주 방송이었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 그때 제가 장전하고 왔는데 네. 갑자기 가연님이 저거 지금 그 상황을 포착을 하고 나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좀 자제가 된 그렇죠. 상황이지 않나. 많이 자제가 됐었죠 그때. 그리고 이제 트리플 스레님이 그 앤서니 사진 올려주시면서 네. 이게 설레발은 필패라고 했는데 앤서니는 이제 미궁 속으로 빠졌죠. 네. 네. 앤서니 지금 뭐 할까요? 앤서니는 장기 휴식 중이겠죠. 네. 아, 네. 트리플 스레님이 이거를 정말 희망을 하셨었나 보네요. 네네. 멜로의 어떤 레이커스 트리플 스레님은 이제 앤서니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레이커스를 희망하셨던. 네. 네. 근데 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로 거론이 되다가 제 그렇죠. 생각에는 팀 지금 성적이나 분위기 자체가 다운되면서 이 얘기도 쭉 들어가지 않았을까. 레이커스가 계속 플레이오프권에 있었다면은 물론 충분히, 가능성이 네. 충분히 있었던. 네.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네. 양태리님이 그 LA 클리퍼스와 레이커스의 더비 경기였죠. 네. 패배 이후에 그런 LA의 각종 부상 악재들과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두 분 호수인님과 가연님 위로하는 글을 써주셨어요. 네. 저는 사실 그 경기 하면은 베벌리의 그 마지막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세레머니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베벌리가 사실- 또 인터뷰에서도 그렇죠. 네. 그 경기가 또 심지어 레이커스 홈이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두 팀 다 같은 그 플로어를 쉐어하긴 하지만 레이커스 로고가 그 코트에 박혀 있는 그 경기에서 이제 그 네. 오만한 야유와 이제 그렇죠. 네. 르본에 대한 야유도 항상 포함되어 있죠. 최근에 사실 몇 경기에는. 네. 그래서 뭐 이제 이
글에 대해서 이제 조서방국 있잖아님도 르브론은 작년 프로배 에너지 너무 많이 쓴 것 같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야수장님은 그래도 끝까지 응원하겠다라고 이제 희망을 놓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모 바그너를 응원해야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동해아 서해님 오늘 동해아 서해님도 이제 오늘 LA 대전은 되게 중요한 경기였던 그렇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경기였죠 네. 사실. 엊그제 피닉스한테도 지고 네. 너무 아쉽다고. 그래서 레이커스 팬은 아닌데 르브론이 왔는데 좀 프롭 한번 가야 되지 않겠냐? 전망이죠, 전망. 희망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읽으면서도 되게 눈치를 보게 돼요. 그래서 아니 편하게 읽으세요. 눈치 볼 사람이 없잖아요. 아, 사실. 그런가요? 당신 눈치 말이야. 그리고 이제 알렉스 507님, 네 쓸데없는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제 에어조던은 나이키와 브랜드 분리를 했고 판매만 나이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도요타 자동차에 사례 드시면서 렉서스와 같은 관계인 건지 아니면 아예 법인이 분리된 건지 대주주는 누구인가요? 그분인가요? 이제 댓글 달으셨는데 질문의 퀄리티가 굉장히 좀 저도 이게 정확히는 모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양태리님이 정말 자세히 달아주셨는데 그렇죠. 브랜드인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키가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지분 관계 구조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에어조단의 제품 디자인, 제작, 판매까지 전부 나이키가 하는 게 맞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컨버스도 그럼 같은 개념 아닌가요? 그렇죠. 컨버스 나이키 이제 브랜드. 컨버스는 M&A를 해서 네. 이제 나이키로 들어온 회사인 거고요. 네. 브랜드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이제 뭐 마이클 조던은 이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를 받을 뿐이다.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 물론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뭔가. 그렇죠. 네. 조던 브랜드는 뭐 팀 조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파생돼서 지금 뭐 심지어 골프화도 나오고 그렇죠. 뭐 여러 야구 쪽으로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로 파생돼서 지금 여러 가지로 벌려지고 있지만 그렇죠. 그 심지어 나이키 자체의 물론 브랜드 가치도 크지만 이 에어조단 이 가치가 어떻게 보면 거의 비등비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로열티 금액 자체가 우선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건 상호 윈윈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조단이 갖고 나와갖고 유통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독립된 브랜드이지만 플랫폼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나이키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약간 그리고 결이 조금씩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댓글은 이제 스믹스팡님의 또 리뷰였는데 이제 위긴스 사진 올려주셔서 네. 위긴스는 뭐 자유님이 항상 하는 얘기죠. 그렇죠. 돈을 너무 많이 받는다. 자유님이 되게 냉정한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 스미스팡님이 아예 그냥 위긴스 빨리 포기하고 더 늦기 전에 포기하고 타운스 중심으로 다시 판을 짰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해주셨고 과연 그 거대한 계획을 누가 가져갈지. 그리고 그 골스전에서 아쉬운 그 필라델피아의 패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고 그 이 경기에서 사실 마이크 스캇 선수가 활약과 그 병주고 약주고를 동시에 그렇죠. 했죠. 네. 그래가지고 뭐 3점슛 막 미친듯이 터져가지고 와 장난 아닌데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고요. 그리고 이제 시카고의 연패에 대한 이 시카고의 저주가 내린 게 아닌가. 예,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총체적 난국이죠. 지금. 네네. 그 팩슨과 가포몬 암살을 좀이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마음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시카고가 한동안 조금 괜찮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최근에 다시 또 예전 병이 도지면서 좀 힘든. 시카고도 그렇고 뉴욕 닉스도 그렇고 근데 저는 좀 신기한 게 그런 것들이면 예전에 클리퍼스는 그렇게 해서 그 발머 이렇게 하면서 날아갔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를 하지 못할 뭔가 어마어마한 뒤에 백단에 뭔가 있나 봐요. 이들은 어떤 이런 언론에나 팬들의 이런 악성 이런 댓글이나 혹시 악성의 이런 얘기들을 해도 끄떡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종의 약간 공무원 조직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네.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약간 그 뭔가 고착화돼 있는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프런트진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좀 시카고는 사실 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그 팬들 입장에서 즐거운 날도 많았었잖아요. 뭐 데릭 로즈랑 버틀러가 있었던 기간도 있었고 그 전에 분명히 그 벤 고든과 이제 그 롤댕, 조아킴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짝했던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좀만 더 인내를 하시면은 또 좋은 시기가 오지 않을까. 지금 그리고 그래도 그 와중에 희망의 불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팀에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워싱턴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 아닐까. 네. 이 정도- 워싱턴은 네. 정말 암울하죠. 네, 네. 워싱턴은 이제 암흑기로 이제 점수렁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딱히 좋은 말 할 네. 수가 없는 팀입니다 네. 지금. 네. 뭐 저도 뭐 브래들리 빌 보는 맛에 네. 그거 정도만. 그렇죠. 최근에 또 멋있는 기가 막힌 아, 선수를 그렇죠. 샀잖아요. 네. 아, 팀은 근데 또 그 경기 네. 져서 그렇죠. 그게 네. 좀 아쉽죠. 네. 이게 워싱턴의 운명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또 슬퍼지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저희 지난주 18화 결방 안내 있었고요. 네. 정말 제가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글을 썼는데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기다려 주시겠다고 네. 댓글 남겨주셔서 사실 저 되게 쫄았었거든요. 네. 한 분 정도는 진짜 혼을 내시지 않을까. 네. 네, 그래도 얘기를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했고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저희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방송 상황을 잘 네. 이해해 주시니까. 그렇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도 저희가 방송이 사실 불가했을 수도 있는 네. 상황인데 좀 무리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서방 국기 짜다님이 차라리 다행입니다. 오스이님 혹시 르브론이 마음에 정말 안 드는데 네. 가야님 때문에 티를 못 내고 있다면 녹화할 때 입으로 네. 몰래 똑똑 소리 내달라고. 오늘은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바로 스트레이트로 나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똑똑 소리 잘 찾아보시는 걸로. 네. 똑똑이 없어요. 그냥 네. 스트레이트로 갑니다. 네. 그리고 이게 호수이님 이분도 사실 곤조가 있어서 네. 네, 눈치를 물론 형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음. 보긴 하지만 아, 당연하죠. 네, 지난해 그- 얼마나 많이 참았는데 지난 방송 때. 그 와중에 그래도 펀치를 내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뭐 그중에 제가 레이커스 뭐 르브론 트레이드 선언은 얘기 안 했잖아요. 아 방금 얘기했네요. 네. 네. 그 얘기도 이따가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음. 네. 그리고 이제 MD님 고등학교 농구 선수들 중에 NBA에 음. 입성하는 선수 비율이 0.04%인데 네. 그 중에 4년 이상 계약을 따낸 선수가 0.003%라고. 네. 그 이제 갑자기 챈들러 파슨스 아 정말 소름 끼치는 귀결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네. 가쁜 챈들러 나왔죠. 네. 그 이제 가쁜 챈. 네. 가쁜 챈. 그 사진은 그 자이언 윌리엄슨 선수 그렇죠. 의 모습이었는데 그만큼 되게 이게 바늘구멍보다 어려운 그렇죠. 네, 확률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선수의 존재감, 현재의 존재감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렇죠. 음. 스타성도 얼마나 대단한지. 그렇죠. 네. 아 빨리 그 NBA에서 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 레이커스도 합류했잖아요. 네. 자이언 윌리엄스 영입에 대한 네. 충분히 가능하죠. 네. 좀만 더 지면은 네. 아니 미리 이렇게 설레발 안 치는 게 나은 네.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팀들이 지금 구단들이 이 윌리엄스 선수 레이스에 참여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무고님이 이 댓글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네, 라고, 읽으셨죠. 네. 역시나. 네. 그래서 주인장님이 답변을 드린 걸로 아,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나미 오네어님, 르브론의 대기록에 네. 대해서 좋던 싫던 축하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르브론이 그 조던을 제치고 통산 득점 4위에 올랐다. 이 모습을 보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대단함과 경이로움과 안타까움의 그 중간의 감정들이 아닐까. 네. 그래서 이제 현 팀의 뭐 사정이나 여론, 감격 등 많은 생각이 교차하는 것 같네요.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래 얘기 여기 0.4, 0.03% 네네네. 이런 것과 좀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르브론이 뛴 NBA, 그러니까 어쨌든 뭐 심지어 대학교도 안 직행한 그쵸. 상태에서 네. 이제 뛴 시즌이 이제 16시즌, 17시즌 정도 되니까 16시즌. 예, 이 와중에 쌓아 올린 이런 네. 스탯들이 어떠한 무슨 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는 진짜 리스펙트 받아야 될 그렇죠.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여기 오네어님도 이제 가서 좀 토닥토닥 해주고 싶다고 네. 그저 리스펙합니다. 근데 저희가 뭐 이런 그 업적에 대해서 리스펙트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이제 양태현님께서 달아주신 거지만 어떻게 보면 저랑 같은 맥락으로 지금 그 르브론에 대한 헤이트를 지금 노출을 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그렇죠. 굳이 셀프 프로모션 할 필요가 없는 건데 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미스팡님이 레이커스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 월튼 감독에 대한 결장설이 이제 돌기 시작했다. 그렇죠. 이것도 사실 시즌 초부터 르브론 제임스가 연루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르브론 제임스가 가는 모든 팀은 항상 감독의 문제가 있는 네. 거고. 네. 그래서 뭐 이제 스미스팡님은 이제 팀의 그런 패배나 이런 원인들이 네. 뭐 이렇게 뭐 감독이나 선수에게서 찾을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어쨌든 그 줄부상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베스트 멤버가 뛴 적이 없지 않나 네. 이런 부분도 음.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네. 더 안타까운 게가 뭐냐면은 다음 시즌에는 정말 루크 홀튼을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이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인 것 비정사실화. 같아요. 제 네. 개인적인 뭐 생각이보다 더 큰 것들은 이제 현재의 어떤 뭐 LA 타임즈의 기사라든지 그렇죠. 어떤 이 뭐 ESPN 뭐 각종 이제 매체에서 보도된 그렇죠. 내용들을 보게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음. 네 다음 시즌은 정말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네,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루크 홀튼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선수단의 이 장악력 혹은 뭐 코칭 뭐 이런 여러 가지 전술 여러 가지를 떠나서 지금까지 어쨌든 그래도 저는 나름 그 올 시즌 전까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희망을 주는 그런 좀 느낌을 계속 받았었는데 네. 올 시즌 갑자기 이렇게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그냥 훅 들어갔고 네. 좀 아쉽습니다. 베테랑들을 뭔가 아우르기에는 뭐 아직 나이가 젊은 그런 것도 있었고 네. 르브론 제임스의 리스펙트 받지 못한 것도 굉장히 크죠. 네. 근데 월튼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해임이 되더라도 금방 이미 또, 차선책이 나오고 있었죠. 네. 네. UCLA 브루인즈로 간다는 얘기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뭐 충분히 재취업이 금방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야, 정말 슬프죠. 시즌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렇죠. 지금 다음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게 정말 이게 지금 레이커스의 현 주소인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후임 레이커스 감독으로 좀 거론되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제가 그 지난 방송이었나요?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2명 정도가 지금 있는 상황이죠. 뭐 첫 번째로는 이제 브라이언 쇼. 브라이언 쇼는 이제 그 그렇죠. 레이커스에서도 예전에 선수 몸을 였었고. 담았었던 첫 번째 3핏이었죠. 2000년도 초반에 그쵸. 있었던 그 주요 벤치 선수 중에 한 명이었고 어시스턴트 코치로 필 잭슨과 함께 맞아요. 레이커스에서 있었어요. 있었던 것도 있었고 잠시나마 이제 덴버에서 감독 헤드 코치라는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레이커스의 어떤 전통을 살려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해서 거론되는 게 있고 또 제이슨 키드가 네, 했었죠. 호수인님은 개인적으로 두 분 중에 한 분을 꼽으라면 네. 어느 분을 더 선호하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모를 다 봤을 때는 브라이언 슈가 그나마도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 네. 난 키드. 네. 키드가 가면 론조볼을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네. 정말 좋네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둘이 케미가 되게 잘 맞을 수 있을 르브론이 것 근데 경질시킬 것 같은데. 네. 번호도 2번이잖아. 네.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게 지금 벌써 시즌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이제 감독에 대한 얘기가 벌써 나오는 정말 거니까. 소름 끼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내부 상황도 정말 좋지 않은 거죠. 네. 내 분위기도. 최악이죠, 최악.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해아 선생님이 르브론이 정말 엄청난 기록을 세우네요. 네. 근데 오늘 승리를 못해서 좀 너무 아쉽다. 네. 그래서 이제 진짜 과연 플레이오프 레이스는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다라고 네. 하시는데 이제 윤곽이 점점 나오고 있긴 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스미스 팡님이 또 지난 경기 네. 얘기해 주시면서 네. 필라델피아 이제 버틀러의 코트 존재감 네. 얘기해 주시면서 이게 스탯이 선수를 대변하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렇죠. 물론이죠. 네. 네. 그래서 버틀러는 그 존재감이 정말 경기를 네. 봐야 알 수 있다. 물론입니다. 네, 네. 얘기를 해주셨고 스탯은 정말 항상 참고용으로만 사용을 하셔야죠. 네. 그 조던도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네. 인터뷰에서. 그것도 가야님이 올려주셨군요. 예. 네. 네. 그 예전 인터뷰 올려주시면서 네. 그 스탯이 갖는 의미 네. 그거를 언급했던 얘기가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시카고에서는 뭐 라빈 선수 최근에 뭐 본인은 굉장히 좋은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데 네. 위닝샷 했던 경기 네. 그 돌파 드라이브 네, 레이업, 네. 위닝 레이업이었죠. 네. 네. 정말 소름 끼쳤죠. 네. 왜 이렇게 비어 있지? 네. 혼자 되게 오래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봤는데 본인도 놀란 거죠 이제. 네. 근데 다 모든 선수들이 정지해 있었고 네, 그렇죠. 라빈만 이렇게 붕 떠 네. 있었던 느낌이 그래서 들어요. 슬로우 모션에서 혼자만 네. 진짜 정상적인 스피드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경기였죠. 그만큼 되게 그런 공중 탄력이 네. 뛰어난 그렇죠. 라빈의 모습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얀마 웬마님 처음 닥터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네. 그래서 그 농알못입니다. 네. 조던은 알지만 르브론은 몰랐고 네. 몇 년 전 무한도전에 나온 커리를 보면서 네. 농구 선수구나 유명한가 보다. 이럴 수 네, 있죠. 네. 네. 그리고 작년 17, 18 시즌 커리가 골스 팀을 했나 뭐 이러면서 네. 이제 얘기하셨다는데 그 우연히 그 중계해주는 골스와 클리브랜드 파이널 보면서 그렇죠. 이렇게 누바가 재밌구나라고 네. 이제 느끼면서 이렇게 입문하시게 되셨다고 그렇죠. 하네요. 시즌 4 저희 듣다가 아무래도 시즌 1도 들어봐야겠다 싶어서 이야. 이제 1부터 듣고 이제 네. 시즌 2 마지막 방송까지 부지런히 따라가고 싶어요. 네. 2부터 시작하셔도 나쁘지 네. 않을 텐데. 시즌 1은 네. 원은 시를 듣잖아요. 그렇죠. 시. 네. 사실 시즌 1에 제가 다시 자주 오고 싶은 자유주가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그건 저희는 이걸 뭐, 다시 네. 좀 잘 살려서 리바이벌 지금 하면요. 계신 패널분들이랑 다시 네. 녹이면은 참 잘 네. 재밌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저희가 비시즌 때 이것도 호수인님과 이런 일 많이 하는데 네. 이제 리부트 개념으로 좀 주제 공부도 잘 해서 좀 이렇게 알차게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주제 자체의 퀄리티는 시즌 1에 선정된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많이 못 살려서 그게 아쉽죠.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다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때는 뭐 어쨌든 아무것도 안 했었을 때 주제들이 다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물론 그 당시에는 호수이님은 이미 완성돼 있었지만 네.
저희 다른 패널들도 시즌 지나면서 점점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주인장님 네. 이름도 아무도 몰랐었잖아요. 주인장님 지금 식견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네, 더 많이 다들 올라오셨기 때문에 더 재밌게 저희가 토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얌마웬마님 너무 감사드리고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실 댓글 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한 댓글. 네. 그리고 정말 밑에 스미스팡님이 댓글 좀 웃긴 것 같아요. 힘든 고비를 넘기셨군요. 이게 시즌 1의 고비를 넘겼다는 얘기죠 이제. 네. 아, 난 야수장님 네. 이거 댓글도 네. 시즌 1을 다 들으셨다니 네. 무정 테스트 통과입니다. 힘든 고비에서 정말 빠져졌습니다. 네. 왜 힘들까요? 왜? 이게 사실 저희끼리만 아는 네. 얘기니까 그렇죠. 네. 네. 너무 환영하고요. 네. 네. 자주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재밌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야수장이님이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이 노래 가사 써주시면서 네. 르브론에 대한 안타까움 눈물 흘려주셨고요. 네. 이번 시즌 몸 관리로 마무리 짓자라고 좀 안타까운 얘기 써주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양태리님이 음. 그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했었던 그 네. 코비와 르브론의 딱 그 기록 달성 그렇죠. 때 분위기를 언급해주시면서 네. 네. 그 호수인님 에디 존스 한번 다뤄달라고 에디 존스. 네 얘기해주셨네요. 에디 존스는 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유주제로 단독으로 다루기는 좀 아쉬운 선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긴 하지만 네. 네, 뭔가 그때 패키지로 하면 네. 네, 뭐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 좀 엮어서 소개를 드릴 수는 있겠지만 네. 네, 뭔가 한 선수를 단독으로 하기에는 네, 저희가 사실 뭐 크리스버 정도도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명예전당이 결정되면 이제 해볼까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에디 존스, 근데 뭐 닉벤 엑셀 뭐 이렇게 밑에 또 질문 달아주셨었네요. 네. 네. 다들 네, 뭐 아시겠지만 사실 호수인님이 제일 애정하는 좋아하는 선수 중에 그렇죠. 한 명이죠. 네네 네. 에디 존스고 뭐 저 이 질문해주신 거에 답변을 드리자면은 질문이 지금 레이커스 때 좋은 선수였는데 최고의 레이커스 레전드 스타가 누구냐 아, 이렇게 여기. 물어보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댓글에 답을 이제 네네. 애정하신 선수는 네. 에디 존스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네. 애정하는 선수와 레전드는 조금 전 차별해서 그렇죠. 좀 보고 그렇죠. 싶고요. 네. 네, 저는 사실 현지에서도 굉장히 그 핫한 주제로 항상 잘해줬었죠. 코비가 현역에서 있을 때도 그랬었고 저는 레이커스 최고의 프랜차이즈 플레이어는 메이존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코비 브라이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레이커스라는 팀 내에서 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메이 존스는 지금 뭐 11 시즌을 뛰었죠. 그리고 은퇴를 이제 번복을 하고 다시 돌아. 5년 있다가 다시 컴백해서 잠깐 뛰긴 했었지만 그렇게 보더라도 한 12년 정도 뛴 거고 코비 브라이언트는 정말 20년이라는 시간을 한 팀에서만 뛴 거거든요. 대단하죠. 이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이제 다른 어떤 카림 압둘자바라든지 카림 압둘자바는 미러키를 거쳐서 이제 레이커스 왔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샤키놀도 마찬가지로 다른 팀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철저히 레이커스에서만 뛰었다는 전제를 가졌을 때는 메이 존슨이랑 코비 브라이언트가 최고가 아닌가. 네. 제리 웨스트라든지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거기서 이제 우승 어떤 이런 부분이 갈리는 거죠. 메이 존슨은 이제 결승전 9번 진출해서 5번 우승을 했고 코비는 7번 진출해서 5번 우승을 했고. 호수인님 굉장히 그 팀 로열티가 정말 아니 중요한. 그건 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이제 메디 존슨이 더 코비보다 물론 코비도 당연한 네. 엄청난 선수지만 메디 존슨의 센세이션이 그렇죠. 그 당시에는 더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죠. 조단이 있어서 좀 더 쌍으로 이렇게 올라간 게 그렇죠. 있지만 네. 메디 존슨은 그때는 어떻게 보면 시대를 바꾼 그렇죠. 포지션 파괴자였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예, 그게 NBA의 어떤 그 저희가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NBA의 어떤 암흑기로 이제 gem쳐졌었던 70년대를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켰던 그러니까 미국 국내에서 레리 존슨, 그러니까 레리 버드랑 그 메이 존슨의 어떤 라이벌리 자체가 대학교 때부터 이어졌던 라이벌리 자체가 미국 내에서 NBA를 끌어일으켰다면은 그거의 종지부를 찍었던 게 마이클 조던이었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메이 존슨의 영향력 자체나 어떤 여러 가지 면을 감안했을 때는 메이 존슨은 정말 레이커스 최고의 프랜차이즈 그 슈퍼스타죠. 네. 그렇죠. 그리고 NBA 뭐 올타임 선수 중에서도 무조건 저는 탑 3에 껴야 되는 탑 2가 아니라면 정말 의심이 되는 이런 급의 선수인 게 정말 자명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아까도 뭐 언급했지만 소위 레전드라고 저희가 언급하는 선수들은 네. 단순히 그런 기록뿐만 아니라 네. 그런 시대의 어떤 변화를 가져왔던 그렇죠. 그런 영향력 영향력의 네. 그 규모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 급으로 거론되는 레전드라면은 정말 사소한 거 하나라도 네. 그 선수들의 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리 웨스트가 철저 절하를 받는 거죠. 그렇죠. 제리 웨스트는 사실 뭐 NBA 로고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거보다 더 뛰어난 끝이야. 이거보다 정말 로고. 거기서 정말 말이 끝났는데 대화가 끝나야 되는 건데 우승을 그렇게 조그맣게 못 해봤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1승 8패죠. 결승 전적 자체가 보스턴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 부분에서 평가가 절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말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남해크님 얼굴 보면서 얘기하니까 저도 소희라는 표를 되게 네. 계속 쓰게 돼요. 나도 모르게. 아, 나도 모르게. 그치. 뭐 각자 소름 소위 뭐 네, 이런 소름 거죠. 소위. 네. 나중에 그 NBA 기사에 소희 나올 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동희아 소혜님이 심각하죠. 네, 심각하다 네. 레이커스 매우 얘기하셨고 심각하죠. 우리모님이 한 주 또 결방을 해서 네. 17화를 엄청나게 들었다고 북극곰 다큐 거북이 북극곰은 코에 진짜 웃겼습니다. 정말 가야님만 가능한 그런 드립이죠. 아, 네. 그리고 이제 최근 웨이드가 계속 부활해줘서 너무 헤이워드, 좋다고. 헤이워드. 헤이워드가 네. 웨이드라고. 네. 제가 보고 싶은 대로 읽었나봐요. 그래서 헤이워드가 계속 부활해서 너무 그쵸. 좋다고 얘기하셨고. 요 얘기도 이따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렇죠. 그리고 골든 스테이트전 폭격, 그리고 세크라멘토전 위닝샷, 그리고 오늘 네. 레이커스전 고효율 활약까지 이제 네. 플레이오프 따라서 좀 상승세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네. 아 또 우리모님이 또 우리 셀틱스 팬이시구나. 그렇죠. 소위 우리모님. 네, 소희 우리모님 반갑습니다. 소위 또 남의 크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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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조서방 구입자다님이 개강에서 풋풋한 대학생들이 보이는군요. 네. 400억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 조널이 세상에서 제일 부럽다고. 네. 네. 이 장학금도 가야님 그거였죠. 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가야님 드리면 진짜 네. 네. 언어의 마술사죠. 조널은 제안하면서 학위를 마치기로 했기 네.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네. 중요하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엄마 드로자님이 2주는 역시 좀 긴 것 같다. 그래서 빨리 수요일이 되길. 그래서 가야님 힘내십시오. 꼭 나오셔야 됩니다. 아, 근데 못 나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힘이 안 나시는 네. 거로. 네. 물론 그 이유 때문도 살짝은 있을 수 있는데 네. 네, 물리적으로 좀 바쁘셔서 네. 네, 불참하시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스미스팡님이 복귀한 엔비디의 매항활약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서 정말 인디애나전은 이 사진으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하고 엔비드의 그쵸. 팔을 활짝 벌린 이 사진이 제가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경기죠. 네. 터너와 사보니스를 파울 트러블로 이제 그렇죠. 묶어버린. 네. 사실 인디애나가 정말 상당히 까다로운 팀이거든요. 왜 동부에 강자기도 하고 네. 보이지 않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해아 소혜님 우리 이바카 형이 주먹을 마키스 크리스한테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동영상으로 봤는데 크리스가 뭐라고 얘기한 것 같다. 네. 네, 좀 재밌는 장면이었다고 아까 얘기했고 뭐 한 소리 한 것도 한 소리 한 거고 네. 뭔가 그 내려 꽂아봤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으로 좀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아쉬운 거는 이바카가 휘두른 거 정말 맞았다면 바카 형이 좀 정말 네. 요즘에 많이 성질이 좋긴 했지만 네. 사실 전성기 때는 그렇죠. 함부로 이렇게 루키가 뭐 이렇게 당연하죠. 네, 얘기할 그게 없었죠. 그렇죠. 네. 네. 많이 성질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커리 팬님 올 시즌 커리의 홈경기 경기력이 너무 못한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고 가족 스트레스라도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저도 이거 읽다가 너무 웃겼는데 사실 시즌 초만 하더라도 저희가 스테픈 커리의 어떤 MVP설까지 얘기를 했을 맞아요. 정도로 네. 폼이 굉장히 올라왔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네, 최근에 사실 근데 탐슨과 더불어서 좀 네. 조금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풀업 전까지 충분히 컨디셔닝을 조절을 하면서 네.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네. 커리 팬이신 것 같고 그쵸. 근데 사실 커리 걱정 진짜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은데 근데 재미 위트 있게 글을 써주셨어요. 네. 셋째 아들까지 있어서 아무래도 피곤한 것 같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가정에도 충실한 남자가 아닐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네. 되고. 네. 네. 그 최근에 국내 광고에서도 커리의 얼굴 볼 수 있었죠. 그 아. 인피니티 자동차 맞아요. 광고였던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네. 그게 그 저는 재밌었던 게 네. 범퍼 광고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나레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제 아내가 전화를 해서 뭐 장바오라는 뭐 그런 멘트가 나갑니다. 네. 그러면서 그 화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건 좀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양태리님 네. 요새 영 슈팅 요거는 이제 댓글 커리 팬님의 댓글 얘기해 주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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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진 느낌이긴 네. 한 것 같다. 근데 제 생각에는 풀업되면 다시 올라올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양태리님 네. 클리퍼스. 클리퍼스 네. 너무 잘한다고 그렇죠. 플레이오프 간다는 말 진심이었어요. 이게 정말 진심인 게 정말 소름 끼치죠. 네. 네. 저는 이걸 진심이라 믿지 네. 않았었거든요. 방송 들은 분들 아시겠지만 네. 스티브 발머의 그 발언이 진심이었다니. 네. 제 생각에 그 좀 생각이 도중에 바뀐 것 같아요. 네. 레이커스 좆되고 있네? 그럼 위로 올라가야지. 이런 느낌으로 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잘 됐어. 약간 네. 이런 느낌도 있고. 네. 그래서 제리 웨스트의 힘과 팀 역사는 최고였던 주축 선수들 다 팔고 오히려 네. 날아다닌다고. 저희가 갈리날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이번 시즌 정말 오늘도 날아다니더만. 네, 물론 이제 뭐 결장을 하겠지만 예전에는 뭐 사실 뭐 50, 60경기씩 이렇게 맨날 결장을 했었는데 이번 시즌은 사실 뭐 11경기 정도밖에 결장을 안 했었고 그렇죠. 지금 해리스도 없는 상황에서 해리스 이제 내보낸 상황에서도 정말 에이스 역할 톡톡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실 뭐 경기장에서
그 존재감 네. 이런 부분이 뭐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활동량이 적어 보일 수 있는데 그렇죠. 정말 효율성 높은 농구를 보여주면서 그렇죠. 네. 커리어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시즌에. 네. 또 마침 제 판타지 선수 너무 잘 좋겠다. 봤네요. 네. 그 더 이상 갈리나리에서 재미없다는 그 판타지 리그. 말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커미셔너 역할도 하고 있는데 사실 바빠서 제대로 신경을 리그에 못 쓰고 있어서 아무래도 다음 시즌 경질 당하지 않을까. 원래 그 지난 시즌까지 이제 학도님이 봐주셨는데 그죠. 학도님이 이제 바쁘시다 보니까 저한테 좀 잠시 위임을 하고 지금 진행 중인데 네. 역대급 재미없는 판타지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저희가 때 말씀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그 양태리님의 댓글까지 네. 해서 저희가 2주간의 댓글 소개를 드렸고요. 저희가 그 지난주 결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이번 주 저희 자유 주제는 그 플레이오프 레이스 네. 남은 경기 기간에 이제 그런 것들 좀 조명해 보면서 네. 지금 가장 치열한 5위에서 한 10위 정도 네. 컨퍼런스별로 좀 리뷰를 해보고요. 네. 프리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좀 예견을 해보고 그 간간히 상위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먼저 그 동부 얘기부터 해볼까요? 남해크님도 아. 이제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그렇죠. 네. 네. 일단은 뭐 동부 상위권 팀들은 사실 어느 정도 뭐 다 정해졌죠. 그렇죠. 네. 네. 네, 어느 정도 탑 3 확정됐고. 정도는 어느 정도 그래도 네.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나. 네. 그러면은 저희가 뭐 행님도 계셨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죠. 네. 행위님이 참 아쉽죠. 지금 네. 필라델피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시드도 이제 굉장히 그렇죠. 좀 다툼이 네. 치열한 상태여서 네. 일단 저희 보스턴 얘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그렇죠. 네. 네. 이걸 아쉬워해야 되나 아니면 좋아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5위에 들어서 보스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는 한데 네. 이게 그 지금 최근에까지 그러니까 이번 서부 원정의 4경기 연속에서 3승 1패로 우선 다시 상승 곡선을 우선 다시 돌려놓긴 했으나 네. 그 전에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계속 패배도 많고 심지어 4연패까지 했던 그런 구렁텅이까지 갔다가 네. 이제 다시 좀 폼이 다시 올라오는 케이스인데 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3위가 그러니까 1위 미러키, 2위 토론토, 3위 뭐 필라델피아하고 저기 네. 뭐 인디애나 이렇게 네. 현재는 뭐 승패상으로는 공동이고 네. 그다음 그렇죠. 펠틱스 이렇게 해서 페이서스와 지금 한 게임 반 차입니다. 네. 41승 27패로. 그렇죠. 근데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좀 까라가 좀 애매한 게 4위, 5위가 어쨌든 이거는 같이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플레이오프 때. 그렇지. 그러면 4위가 되냐와 3위가 되냐는 또 완전 다른 이야기가 그렇죠. 되는 거여서 네. 조금 현재는 조금 불안은 하나 좀 더 올라가 한 3위까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3위까지는 무조건 가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그냥 현재 기준으로 보면 네. 아마 이제 매치업이 뭐 필라델피아 혹은 브루클린까지도 네. 예상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식인데 3위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브루클린이랑 붙는 거죠. 네. 그 남해크님이 보시기에 네. 보스턴이 1차전에서 만나면 네. 상대적으로 좀 수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팀이 있으신가요? 필라델피아와 인디애나랑 어쨌든 뭐 어떻게든 순위가 막 4위, 5위 돼 갖고 이렇게 만약에 붙는다면 거기는 분명 1라운드부터 피 터지는 그렇죠. 경기가 될 것 같고요. 어느 뭐 동부에서 그런 것도 웃긴데 어쨌든 브루클린이랑 붙는 게 제일 좋긴 하나. 네. 그 브루클린도 좀 상승세여서 걱정도 되긴 합니다. 네. 3위가 되면 제일 좋겠죠, 당연히. 뭐 보스턴 입장에서는 뭐 사실 어쩌면 오히려 1라운드에서 인디애나 만나는 게 나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4위로 마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좀 뭔가 전망 자체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밝은 전망은 아니겠죠. 4위로 전제가 된다면은. 네. 하지만 지금 인디애나가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렇죠. 인디애나가 지금 그 전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약체 팀한테만 이기고 강팀에게 다 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그 잔여 스케줄 자체도 이렇게 녹록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보스턴 입장에서 오히려 1라운드를 쉽게 꺾어서 올라가고 뭐 1위 팀이 뭐 미러키가 됐든 토론토가 됐든지 간에 그 팀이랑 2라운드에서 보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지만 보스턴은 정말 그 베스트 오브 세븐 체제에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무리 뭐 시즌 중에 뭐 잡음이 많고 뭐 카리의 아이소가 문제가 되고 뭐 카이로가 없으면 더 잘한다 이건 다 사치를 하고 어쨌든 그 카이로 빙은 슈퍼스타고 빅게임에서 이미 집증이 된 슈퍼스타입니다. 예, 그 와중에 그 다른 연구원들도 분명히 지난 시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팀이랑 붙더라도 보스턴은 분명히 항상 그 가능성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카이리 어빙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 아까 방금 호수님이 얘기한 그쵸. 아이소가 맞냐 공을 네. 너무 오래 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언론들도 많이
소위 씹어대긴 했는데 반전을 이룬 거가 요번에 뭐 기사 같은 거나 인터뷰 같은 걸 통해서 들어보니 골든 스테이트로 원정을 가는 그 비행 시간 7시간 동안에 있던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스티븐스 감독이 어빙한테 이제 그 약간 뭐 주문 아닌 주문을 했대요. 네. 이제 팀 좀 잘 좀 해보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리더로서 이렇게 부르니까 어빙이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그냥 뭐 비행기 타면 그냥 자기 헤드폰 쓰고 잠자거나 자기들끼리 그냥 뿔뿔이 흩어져 갖고 그렇게 네. 다니다가 어떻게 보면 7시간이라는 비행을 하면서 어빙이 다 모여서 일장 연설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야 다 우리 헤드폰 벗고 우리 놀자 해서 카드 놀이하고 뭐 그냥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7시간을 보냈다고 이제 호포드가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로지어도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시시껄렁한 얘기들로 서로 간에 잡담을 나누면서 그런 걸로 팀 케미를 올리는 거를 어빙이 택했다. 어빙이 뭐 자기는 이제 일장 연설에서 우리 뭐 잘해보자, 뭐 우리 뭐가 문제고 이런 거를 한 게 아니라 그런 게 했던 게 오히려 거꾸로 또 어빙의 리더십을 다시 재조명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게 또 퍼포먼스로 나타나서 팀이 결국에 또 다시 뭉치는 그러면서 골스를 잡아내는 어떻게 보면 혁혁한 성과를 낸 거죠. 그래도 이 분위기가 계속 좀 더 진행이 돼서 갔으면 좋겠고 자녀 경기도 보면 뭐 그렇게 필라델피아, 샌안토니오 정도만 어쨌든 현재는 강팀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스케줄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심지어 인디애나 2경기를 나왔죠, 심지어. 인디애나 한 경기. 한 경기인가요? 네, 3월에는 한 경기, 4월에 막판에 한 경기. 그러니까 자녀 시즌 동안에 2경기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뭐 어찌됐든 뭐 3위 안착도 노려볼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저희 앞에서도 좀 언급됐지만 또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헤이워드 선수가 상승세에 있다는 점. 그렇죠. 헤이워드가 그러니까 물론 그 작년에 그런 엄청난 부상 당하기 전에의 폼으로는 그렇게는 올라오진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제일 비싼 몸값의 식스맨이라는 그렇죠. 불명예를 계속 안고 다녔는데 지금도 물론 식스맨이지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슛이 살아나고 저번에 세크라멘토전이었나 그때 위닝샷을 이제 성공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또 분위기 반전 그리고 막 팀원들이 막 음료수 뿌려주고 막 이런 것들 보면서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슈팅도 물론 밖에서 하지만 그 간결함인 것 같아요. 어빙은 공을 많이 갖고 있으나 이제 헤이워드도 그 이 볼 배급이나 시야나 이런 것들을 앞쪽에서 잘 해주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풀업에 들어갔을 때 상대 에이스 마킹을 사실 헤이워드 선수가 정말 잘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고민이에요. 스타퍼로서의 부상 전에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죠. 사실 아직까지는 그 운동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올라온 것 같지 않고 완전히 올라오진 않았죠. 확실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고무적인 건 스마트 선수의 뭐 이게 호수이님이 레이 알렌 모드라고 했죠. 그렇죠. 슛이 좀 이상할 정도로 들어가고 있다는 좀 이상해요. 그거는 좀 약간 좀 반짝인 것 같고 언젠가 평준화될 수 있다. 스마트한테 바라는 건 헛슬이지. 그렇죠.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뭐 헛슬적인 부분도 충분히 보여주면서 슛까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금상첨화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뭐 팀은 이제 브루클린 6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히 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뭐 아까 보스턴에 걱정했던 부분과 달리 이 팀은 선수들끼리 너무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팀이 굉장히 즐거운 와중에 뭐 젊은 선수들 즐겁겠죠. 뭐 브루클린이 언제 지금 이렇게 높게 올라간 적이 있겠어요. 마지막에 있었던 게 뭐 데런 윌리엄스에 있었던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이 팀이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그 이 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부상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최근에 이제 카리스 버트 컴백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좀 뭔가 자리를 잡지 못한 느낌이고 지금 베스트 멤버들끼리 호흡을 많이 못 맞춰봤다는 게 정말 경기 중에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스펜서 딘위디도 지금 벤치였어야 되는 건지 스벌렀어야 되는지 계속 왔다 갔다 오기 때문에 되게 신기하죠. 그 딘위디가 어떨 때는 선발에서 엄청 잘해주고 어쩔 때는 부진하고 벤치에서도 막 잘하다가 부진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감독이 케니 캐슬 감독이 이제 그 시즌 종료 전에 플레이오프 임박하기 전에 그 베스트 5를 정말 확고하게 만들어서 이 멤버를 가지고 플레이오프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피스를 잘 맞춰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 브루클린 입장에서 좀 악재가 하나 있다면은 리그 전체에서 가장 터프한 스케줄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미러키랑 2번을 붙고 토론토, 필라델피아, 오클라호마 시티, 뭐 인디애나 페이서스까지 앞에 이렇게 포함을 시켜가지고 13경기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터프한 스케줄을 반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이 경기들을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냐. 그리고 이 강팀들 상대로 브루클린은 반드시 베스트 5 멤버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어떻게 보면 뭐 스케줄상 다음이 이제 원정 7연전이거든요. 네. 예, 여기에서의 다 강팀입니다. 오클라호마, 유타, LA 클리퍼스 그렇죠. 뭐 이게 다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서 이겨낼 수 있느냐 그러면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지 순위상으로는 그렇죠. 이렇게 뭐 떨어질 일은 네. 잘 없을 것 같고요. 거의 뭐 이 정도 순위가 유지되지 않을까 네. 저는 생각이 들고 저는 요 말씀해 주셨지만 그 베스트 5 중에서도 특히나 그 디안젤로 러셀 선수와 디니 선수의 그 위치가 제일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이제 디안젤로 러셀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볼을 들고 플레이하는 선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네. 이 선수가 터질 때는 팀이 쉽게 풀리는 경향이 있지만 음. 말리기 시작하면 네. 이제 좀 답이 안 나오는 네. 그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멘탈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은 게 저는 디안젤로 러셀 예전에 우리 LA에 있을 때 그때도 뭐 호수님이랑 얘기했지만 저는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도 브루클린 와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제2의 그렇죠. 이제 그렇죠. 변화기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 변곡점이었는데 그렇죠. 여기서의 좀 저는 어쨌든 디안젤로 러셀을 그냥 어떻게 보면 더 맨으로 브루클린에서의 그렇게 해서 아예 규정지어 버린 후에 그를 위주로 게임이 돌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디니디 선수나 뭐 디안젤로 러셀 선수가 한 명이 벤치에서 나오는 게 훨씬 파워풀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디안젤로 러셀 선수 말고 1번을 좀 조립할 수 있는 선수만 좀 보강되면 러셀 선수가 훨씬 더 살아나지 네.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그 부분을 저희가 카리스 리버트한테 기대를 했던 그렇죠. 거잖아요. 시즌 초만 하더라도. 그렇죠. 물론 다들 웃긴 굉장한 했지만 네, 굉장한 기대를 받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초반에 그런 모습들을 플레이메이킹에 많이 보여줬고, 가담을 네. 했었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긴 그렇죠. 한. 네. 네. 만약에 그 브루클린이 그 상대를 고를 수 있다면 네. 어느 1라운드에서 어딜 만나는 게 좀 브루클린은 네. 좀 고르는 입장이 아니고 네. 플레이오프 진출을 축제를 그렇죠.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 연관들이 맞네. 얼마나 큰 소중한 도움이 되겠어요.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그 매치업 상황에서 그나마 좀 상성적으로 브루클린이 업셋할 수 있는 없습니다. 가능성의 네. 없어요. 팀이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까딱 잘못하면 이 원정 경기들에서 휘청휘청하면 지금 그렇죠. 6인데 7위 디트로이트랑 반 게임 차이고 그렇죠. 저기 마이애미 히트랑 3게임 반 차이고 심지어 저기 올랜도 매직이랑도 그러면 거의 탈락을 살 수도 있는 네.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매직이 다 이기고 막 이렇게 그렇죠. 미친 모드로 가면 이런 것들을 오히려 위로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냐보다 아까 호수님 말한 것처럼 브루클린을 진짜 플레이오프에서 보는 게 얼마만입니까? 네. 네. 이거를 브루클린은 진짜 정말 아직까지는 모아도를 다 가지고 있는 팀이거든요. 음. 이한이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인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동부의 강팀들을 상대로 베스트 오브 세븐 체제에서 사실 이길 거라고 기대하기 참 쉽지 않죠. 네. 어느 팀 하나든지 간에. 뭐 죄송한 얘기지만 네. 폴 피어스와 케빈 가넷의 트레이드 때의 후유증을 지금까지 안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기적적인 플레이오프에 올라갔다는 게 참 그렇죠. 기적적인 상황인데 그렇죠. 네. 아직 사실 치료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브루클린 응원하고 있어서 네. 좀 풀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동부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디트로이트예요. 아 디트로이트 정말 핫합니다. 네. 네. 요즘에 디트로이트. 굉장히 핫하죠. 핫하죠. 지난 14경기 중에서 지금 12경기를 승으로 마감을 한 상황이고 네. 여기도 좀 팀 분위기 되게 타는 좀 팀인 것 상승세요. 같아요. 네. 이 팀의 사실 분위기는 하나로 정리하면 돼요. 3년 슛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응. 다른 거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 뭐 인사이드의 뎁스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항상 뭐 디트로이트 강점으로 점쳐왔던 부분이고 그렇죠. 드웨인 케이시의 어떤 선수 기억력이라는 뭐 아. 특히 지난 시즌에 어떤 그 토론토 뎁스 지휘했을 때 어떤 그런 리더십 같은 거는 저희가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부족한 게 뭐였냐? 3년 슛이 안 들어가는 거였는데 지금 레지 블록을 따오고 이제 막 떼온 상황에도 불구하고 랭스턴 갤러웨이라는 저희가 굉장히 판타지에 익숙한 이름이죠. 네, 넣다 뺐다 하는 써볼까 말까 하다가 뭐 쓰면 또 못하고 근데 랭스턴 갤러웨이가 지금 거의 스테픈 커리 전성기급으로 3슛에서 꽂아놓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그 경기가 수월하게 풀리겠어요. 그렇죠. 빅맨들 입장에서도. 네. 갤러웨이도 참 여러 팀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뉴욕도 있었고 이름이 익숙하다는 것 뉴욕도 자체가 있었고. 네, 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지 블록이 빠진 게 네. 팀에 큰 도움이 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요. 디트는 사실 정말 딱 그건 것 같아요. 네. 외곽 슈팅이 저희가 항상 시즌 내내 얘기했었던 그 부분이 지금 잘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최근에 굉장히 핫한 모습 보여주고 또 되게 특이한 게 그 클로징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맞아요. 4쿼터에 접전인 상황에서 클로징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그 감독의 어떤 맞아요. 역량은 역량이 정말 아닐까. 분명히 그 작용을 한다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드웨인 케이시의 어떤 그런 그
리더십 용병술 칭찬을 안 할 수 리더십. 없는 것 같고 여기서 또 기대가 되는 게 만약에 토론토가 2위로 올라오고 디트로이트가 7위로 올라오면 재밌겠네. 정말 또 소름 끼치는 매치업이 형성이 되는 거고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거리가 굉장히 짧거든요. 토론토에서 디트로이트는 그 지난 디트로이트 원정 경기였었나요? 토론토? 네네. 그 팬들이 막 이제 버스를 대절해서 이제 이동하는 그게 좀 되게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재밌겠네요. 제가 이제 그 최근에 갔었잖아요. 네. 올해 네. 그 랩터스 경기를 갔을 때도 거기에 같이 본 그 친한 형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디트로이트 얼마 안 보기 때문에 가족이랑 한번 같이 가서 이제 보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 백그라운드 스토리라든지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봤을 스토리 때 많이 나오네. 굉장히 재밌는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대로 그냥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흥행을 위해서. 이 상태로 NBA 흥행을 위해서 2위와 7위. 네. 근데 디트로이트는 잔여 기간이 좀 쏘쏘입니다. 강팀도 네. 있고 약팀도 있고 섞여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아까 얘기한 것처럼 KC 감독, 네. KC 감독의 영입이 우선은 가장 큰 이제 팀을 영향 이렇게 바꿔놓은 것도 있고. 네. 그 저는 그리핀 선수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승세로 이렇게 폼이 올라올 줄을 시즌 전에는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그냥 네. 이렇게 묻혀지겠지. 네. 이랬는데 어쨌든 요즘 막 무슨 서커스 샷도 하고 저기 백보드 뒤로도 슛 쏘고 막 그러대요. 뭐 이번 주 올스타였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요즘에 워낙 핫한 빅맨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드러먼드 선수 좀 잊혀지긴 했는데 최근에 뭐 미네소타의 매치업에서 타운스 마킹하는 거 그렇죠. 보니까 뭐 여전히 그 이 팀의 가장 큰 강점은 인사이드가 아닌가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지 않았나. 여전히 소름 끼치는 리바운딩 능력과 그렇죠. 네. 더블이에요 평균.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더블급이 아니고 거의 15-15를 15, 찍고 15, 있잖아요. 그렇죠. 네. 17, 15.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뭐죠 자유투도 살짝 개선된 소폭. 네. 네. 소폭 개선된 르브론 정도 하더라고요. 18% 정도니까 르브론의 동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 호수이님 말처럼 이렇게 네. 성사가 되면 정말 재밌지 아 않을까. 정말 재밌죠. 네. 저희가 사실 동부에서 1라운드 정말 쓰레기급 매치업이잖아요. 항상 처발리는 매치업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1라운드부터 정말 재밌는 매치업이 형성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 디트로이트도 새로 지은 구장의 흥행을 위해서 그렇죠. 이런 그림이 좋지 리틀 않을까. 시저스 아레나는 네. 그 저희가 그 예전에 팬 가야님 없는. 때 치킨 발언도 있었는데. 네. 아니 거기도 지금도 보면은 카메라 앵글 잡히는 데가 텅텅 비어 있어요. 정말 안타깝죠. 네. 워싱턴도 그래. 워싱턴은 제가 직접 보고 왔죠. 네. 텅텅 비어 있는 거. 정말 조용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마이애미입니다. 아, 마이애미는 올라가야 됩니다. 웨이드를 웨이드를 위해서라도 위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네. 갈 것 같습니다. 아니라 네. 올라가야 됩니다. 네. 이건. 마이애미도 정말 웃긴 게 최근에 정말 극악의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네. 최근에 또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네. 네 어떻게 어쩌저쩌게 다시 보니까 또 플로 그 8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약간 마이애미는 정말 팀 이름처럼 히트처럼 네. 그런 약간 임팩트 있는 장면들을 계속 생산해내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당연히 에릭 스폴스라 감독이 있을 거고, 그렇죠. 네, 르브론 제임스 경질시키려고 네. 있었던 그 감독이 계시고, 네. 근데 진짜 감독님은 탱킹을 싫어하시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이번 시즌 상황만 보면 마이애미가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다고 예측한 팀 네. 중에 하나였는데 언제 보니까 어쨌든 그 프로권에 항상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와중에 능력이에요. 네. 최근에 지금 화이트 사이드가 벤치에서 나오고 있죠. 그렇죠. 정말 소름 끼치는 건데 그 몸값을 보고 벤치에서 나오면서 예전 같은 스탯을 찍어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또 팀의 승리와도 이제 연관이 팀의 승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정말 소름 끼치는 것 같고 물론 마이애미는 역시 스케줄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힘든 스케줄을 힘든 앞두고 스케줄이죠. 있죠. 네. 네, 뭐 미러키랑 심지어 2경기나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고 뭐 오클, 토론토, 그 필라델피아, 오클라호마, 보스턴, 보스턴도. 네, 다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드웨인 웨이드가 있고 스포르스트라 감독이 이끄는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화사가 벤치에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재밌는 마지막까지 어떤 8번 시드를 향한 레이스가 기대가 됩니다. 스랑크 네. 계속 봐야죠. 아,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그 어떤 팀이 상위 시드 팀이든 마이애미 만나면 편하게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와중에 드라기치가 복귀해서 또 잘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껄끄러운 팀이 아닐까 그렇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같이 경합을 하고 있는 다음 팀은 이제 올란도. 올랜도는 우리 정말 부제비치가 네. 하드 캐리 하고 있죠. 올랜도는 사실 뭐 승패 상으로 봤을 때는 뭐 바로 코 앞에 그러니까 그 바로 뒤에 있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이 팀은 좀 아이덴티티가 없는 팀이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기는 해요. 부체비치의 어떤 맹활약 이런 부분도 있었고 하겠지만 정말 우선 그 에반 포니 자체도 시즌 정말 내내 정말 이게
너무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렇죠. 들쑥날쑥하는 부분도 있었고 팀의 어떤 에런 고든과 조나단 아직도 마찬가지였고 물론 두 명의 선수가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특히 이제 아이잭 선수가 처음으로 좀 그나마 그 저희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높은 기대를 조금 충족시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들쑥날쑥한 거는 저희가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참 아이덴티티가 정말 저희가 딱 올랜도 매직이라는 팀을 떠올렸을 때 딱 떠오르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그게 아쉬운 것 같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순위에 왜 있는지가 좀 네.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깜짝 그렇죠. 놀라요. 사실 플레이오프 레이스를 보게 되면은 네. 원래는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너무 어떻게- 너무 네. 올라왔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팀이 사실상 좀 리빌딩을 네.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의 팀인데 네. 전 개인적으로 그 고든 선수, 에런 네. 고든 선수가 올 시즌에 그러니까 저희도 얘기했지만 그 기대치보다 성장하지 못하는 게 너무 그렇죠.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항상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기대치 대비해서 좀 못 미치는 선수였고 음. 올랜도는 사실 마이애미랑 좀 반대기는 해요. 스케줄만 기준 놓고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좋은 그 힘든 그 상대들도 있겠지만 약체들을 상대로 한 경기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뭐 닉스, 뭐 클리블랜드, 아틀랜타 심지어 2경기나 있고 멤피스랑 워싱턴. 예, 워싱턴 약체로 지금 얘기하니까 소름 끼치는데 말하고 나서 굉장히 미안해지네요. 네. 이런 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스케줄상으로는 이득이 있겠지만 저는 좀 아이덴티티의 부재, 뭔가 올랜드 매직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마이애미가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오히려 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 팀까지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워싱턴을 얘기 못하는 게 아쉬운데 네. 그래서 이제 샬럿이 샬럿. 이제 예, 한 경기 차로 네. 좀 바짝 따라붙고 있죠. 네. 샬럿은 저는 네. 이런 얘기를 해도 모르겠지만 캔바 워커를 트레이드하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어떻게 지금 보면- 네. 또 이제 수많은 무성한 루머들이 나오고 있죠. 네. 캔바 워커가 다음 시즌에 어디가 될 것이다. 뭐 지금은 뭐 어제 기사였나요? 어제는 심지어 댈러스에서 이제 다음 시즌에 어떻게든 영입을 하기 위해서 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뭐 돈치치와의 시너지가 어떻다. 이런 거 뭐 내부적으로 지금 뭐 조사 분석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캔바 워커가 사실 저희가 플레이오프 레이스를 얘기하는 와중에 또 캔바 워커를 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만큼 이제 이번 시즌에 어떤 뭐 모르겠어요.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고 해서 캔바 워커의 향후의 어떤 그 구단에 대한 그런 게 바뀔 수 있을지. 그리고 캔바 워커도 사실 어느 정도 노장 베테랑급에 들어간 선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렇죠. 오히려 좀 승을 네, 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어떤 이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반지를 찾아 떠나지 그렇죠. 않을까. 네. 캔바 워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 올랜도보다 마이애미랑 파리 싸움을 경합을 할 게 샬롯 같아요. 그렇죠. 네, 샬롯 같은 게 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이덴티티가 그래도 올란도보다는 샬롯이 더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캔바 워커의 미친 모드를 우리 시즌 초에 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네. 만약에 근데 그게 시즌 막판에 터진다면 네, 파리도 노려볼 수 있지 네. 않는가 생각이 네. 듭니다. 샬럿은 또 그 와중에 또 스케줄상으로 굉장히 터프하긴 하네요. 네, 네. 터프예요. 토론토랑 2경기까지 남아 있고, 네, 골든 스테이트 남아 있고, 보스턴 필라델피아, 있고, 보스턴,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이제 뭐 동부는 이제 샬럿까지 해서 네. 좀 치열하게 경합 중인데 그렇죠. 아니 근데 뭐 동부야 뭐 서부가 그렇죠. 중요하지. 네. 그렇습니다. 뭐 전 디트로이트까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플레이오프에서. 그 밑에가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저 어쨌든 동부는 동부대로 타이트해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서부에 비하면 뭐 사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부로 좀 넘어가 보면 그렇죠. 일단은 뭐 1위부터 말씀드린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그렇죠. 덴버, 그리고 휴스턴, 네. 오클라호마까지 이제 1위부터 4위를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 뒤를 이제 포틀랜드가 그렇죠. 바짝 추격을 하고 네. 있습니다. 반 게임 차례 반. 포틀랜드가 최근에 그 연장전에서 진 경기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오클라호마 상대로. 그게 정말 아쉬울 거예요. 사실 그 경기를 통해서 시즌 시리즈를 이제 수입을 당했죠. 오클라호마 시티. 그 얘기는 시즌 이제 그 4승 빵빵. 네, 승률이 동률 잃었을 경우에는 뭐 당연히 우선순위가 이제 그 우선권이 그 오클라호마 시티에게 가는 상황이 이런 게 좀 예, 확정이 된 상황인 거고. 그렇죠. 그게 좀 정말 아쉬울 것 같고. 네. 작년 풀업도 좀 생각나고요. 그래서 약간 이게 포틀랜드에 어쨌든 풀업이 다가올수록 뭔가 그 힘이 빠지는 듯한 네. 느낌이 왠지 모르게 네. 예, 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그 전통적으로 이제 그 강팀이라고 강팀과 약팀을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할 때는 강팀은 어쨌든 간에 원정에서 승을 가져올 수 있는 정말 필요했을 때 상대 팀의 원정으로 가서 원정경에서 상대 팀의 비수를 꽂을 수 있는 그런 팀을 저희가 강팀으로 분류를 하는 건데 네. 포틀랜드는 사실 이번 시즌에 홈에서 정말 잘해. 맞아요. 원정에서 못해. 이거로 정말 아이덴티티 딱 극명하게. 네, 나눠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잔여경 스케줄상 또 지금 어웨이 경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더 상위권으로 도약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팀인 것 같아요. 네. 반대로 이제 그 상대였던 네. 오클라호마 시티는 요즘 분위기 너무 좋죠. 그렇죠. 네. 아유 거기야 뭐 폴조지가 계속 화두에 올라오니까 네.
근데 사실 최근에는 폴 조지가 부상도 있었고 부진을 했어요. 그렇죠. 부진을 하고 있는 와중에 팀에서 승리를 한다는 게 정말 고무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웨스트브룩은 사실 그 굉장히 안 좋았던 축구함을 조금은 더 최근에 좀 올라일으킨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휴스턴을 얘기했을 때 그 지난 시즌 휴스턴을 얘기했을 때 저희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제임스 하든이 부진을 하고 있는데도 그 휴스턴 이기고 있다. 유지가 뭐 된다. 크리스 폴도 있고 크리스 카펠라도 있고 뭐 아레자라든지 바하무트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에이스가 부진을 할 때 이길 수 있는 팀이 정말 무서운 팀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강팀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팀인데 오클라호마 시티가 딱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포틀랜드는 아직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 이번 시즌도 사실 네. 저는 포틀랜드 하면 쉽게 지지 않는 팀 네. 이로서 이렇게는 생각이 드나 릴라드와 맥컬럼 이제 그 투톱의 그런 것들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클러치 타임의 버저비터 네. 이런 것들이 있지만 막 이렇게 정말 탁월하게 상위권으로 쳐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건 생각은 잘 안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약간 베스트 5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이제 오클라호마랑 비교하게 되는데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라미 그랜트 선수나 그 퍼거슨 선수가 엄청나게 성장을 저는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에이스의 부재에도 팀이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사실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그 3번 포지션에 약간 고만고만한 네. 네. 고만고만한 쏠쏠하지만 팀들의- 고만고만한 네. 성장이 없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성장이 계속 부재되는 상황이 그렇죠. 결국에는 그 결정적 순간에 승리를 가져가지 맞아요. 못하는 네.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름을 불러주자면 뭐 모하클리스라든지 뭐 알파로 카미로라든지 네, 네. 이런 선수들이 있을 거고 뭐 벤치는 에반 터너 같은 선수도 있을 그렇죠. 거고 에반 터너는 심지어 주전이었다가 그렇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네. 실험을 하고 계신데 그렇죠. 그나마 이제 좀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최근에 영입 자체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것들에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그 소름 돋는 클리퍼스. 네. 이건 진짜 다크호스죠. 네. 뭐 아까도 뭐 클리퍼스는- 댓글상에서도 뭐 얘기했지만 네. 클래퍼스는 정말 갈리나리에게 다시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팀 내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사실 그 헤리스가 떠난 다음에 이 팀이 잠정적으로 암묵적으로 네. 자체 탱킹을 하는구나 했었는데 확실하셨죠? 그 거의? 와중에 정말 빛났던 게 사실 갈리나리였거든요. 네. 뭐 루일리엄스 사실 뭐 최근에 기록도 세웠죠. 벤치 득점 기록도 그거 굉장하게 했었지만 항상 잘해준 선수였던 그렇죠. 반면에 갈리나리는 정말 건강 문제, 그러니까 특히 부상 문제가 정말 시달리면서 항상 팬들에게 각인되지 못했던 이름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정말 팬들에게 갈리나리가 정말 소중한 그런 특히 클래퍼스 팬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선물을 헌사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라는. 오늘도 뭐 여담이지만 셀틱스랑 경기에서도 그렇죠. 25점 넣으면서 그렇죠. 이 인간이 미쳤나 네. 그 생각이 들던데. 꾸준하게 해주고 있고 음. 그리고 갈리나리 선수는 사실 뭐 하든 선수에 비하면 그렇지만 팀에서 그 자유투를 획득해내는 그렇죠. 능력이 가장 탁월한 선수고 음. 그 시즌 자유투 성공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부분이 안정적인 득점원으로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그리고 강조드리는 거지만 지금 선발 선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혼자 슛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렇죠. 벤치에는 윌리엄스가 있고 선발은 이제 갈리나리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필드에는 미친 게 베벌리가 그렇죠. 네. 언제나 그 그리고 상대 에이스를 네.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 리버스 감독은 항상 네. 뭔가 기대 대비해서 항상 더 높은 곳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감독이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축 선수들을 다 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네. 네. 그거 되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마치 예전에 올랜도 시절을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뭐 주전 선수들을 보면 네. 이들이 정말 주전이 맞을까라는 친구들 이름이 길면 주전인가 뭐 이 정도 느낌인데 빌저스 알렉산더 뭐 이런 분들. 그렇습니다. 그 몬트레질 해도 정말 적시에서 잘 그렇죠. 기용을 네. 하잖아요. 또. 그리고 하리 선수가 사실 주전으로 안 나오고 그렇죠. 벤치에서 루일 소홀하게. 선수와 이제 같이 그렇죠. 나오는데 그게 정말 소름이죠. 사실 네. 그게 엄청 상대한테 위압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조합이 또 레이커스에게 그때 그렇죠. 레이커스 전에서 네. 빗을 꽂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클리퍼스의 무서운 점은 지금 저희가 서부의 강팀들 얘기하는 팀들을 다 한 번씩 꺾어줬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정말 소름 네. 끼치죠. 네. 다들 아마 그 클리퍼스 만나기 굉장히 껄끄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언제든 우리도 이 클리퍼스에 질 수 있다라는 상위권 그렇죠. 팀들이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그리고 선언을 했잖아요 구단주가 우리 쉽게 질 생각 없다 그렇죠. 이제 네. 마음을 잡았다. 우리는 플레이오프를 진출할 거다. 네. 네. 그럼 그 지금대로라면 클리퍼스 순위 그대로 유지하면 6위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현재 3위가 휴스턴인데 네. 이 대결도 그렇게 막 만만하게 볼 수가 녹록진 없을 않아요. 상황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클리퍼스가 6위를 지금 현재 네. 순위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좀 기대를 많이 했던 기대가 아니라 이제 탈락을 좀 네. 예견했던 네. 샌안토니오가 네. 여전히 걱정 없이 7위에 안착했습니다. 저희라기보다는 제가 예견했었죠. 샌안토니오 근데 탈락을. 뭐 저희도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지금 클리퍼스랑 반 게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렇죠. 6위까지 쳐서 올라올 수도 있는 당연히 그렇죠. 여건이 돼 있고요. 네. 그렇죠. 폭 감독님 걱정은 정말 하는 게 아닌 것인가. 네. 사실 근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긴 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원정 그 8경기 8연속 원정 투어에서 1승 7패로 마감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그 스탠딩에서 추락을 가져왔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5연승을 했었나요? 제 기억에 5연승인 것 같아요. 5연승이에요. 그 와중에 또 원정 경기까지 하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 잔여 스케줄상으로 봤을 때 홍경기가 아직도 여전히 더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샌안토니오는 그래도 플레이오프 하위권으로 진출하지 않을까. 근데 네. 그 5연승이 심지어 디트로이트, 오클라호마, 덴버, 애틀란타, 미러키를 잡은 겁니다. 네, 근데 정말 오클라호마, 잘하죠. 덴버를 우선 서부에서 강팀을 자기보다 그렇죠. 업시드에 있는 걸 잡았고 그렇죠. 미러키는 동부 1등인데 네. 잡았다는 것 자체가 우선은 이미 그 최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그 내 강팀들 자기보다 윗선에 있는 그 팀들을 다 잡은 거라서 그렇죠.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드로잔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드로잔이 최근에 정말 그 최고의 폼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원정 때는 정말 쓰레기였거든요. 쓰레기였는데 최근에 그 얼드리지와 같이 함께 터지면서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보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 입장에서 믿을 게 사실 이 두 명밖에 없기도 하고. 뭐 루디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고무적인 거는 벤치에서 이제 벨리네리 선수나 패티미스 그렇죠. 선수들이 굉장히 특히나 외곽에서 잘해주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나마 좀 막힌 혀를 좀 뚫어주고 있지 네.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요런 슛감이 외곽 슛감이 사실 살아나면 그때 그 연패 기록에는 사실 3점이 터져주지 않은 게 가장 컸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좀 승리를 견인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네. 듭니다. 패티미스는 정말 언제적 패티미스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항상 잘하고 있죠. 패티미스는 항상 대안이 없을 때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샌안토니오 다음은 이제 유타 재즈. 네. 사실 또 유타는 사실 굉장히 시즌 내내 상위에 있었는데 언제 또 8위까지 네. 내려가면서 이게 순간 잘못하면 미끌하면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네. 근데 서부가 그렇죠. 뭐 유타도 지금 뭐 반게임 또 세난이랑 또 반게임 차이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유타가 사실 최근에 되게 이상했던 게 사실 저희가 유타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골밑 그렇죠. 로우포스트에서의 어떤 디펜스 쪽으로 자랑하는 팀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좀 구멍이 많이 뚫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그 상대 팀에게 오히려 3점슛 쪽을 가지고 윙 쪽을 잘 방어를 하는 와중에 골밑이 털리면서 네, 그 어떤 고베어의 어떤 그런 높이와 블락 능력을 좀 무색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좀 더 좀 다독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만약에 문제가 그거라면 사실 고베어 선수의 뭔가 그 마음 재정비 네. 그런 부분으로 뭐 이게 치유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리고 크게, 이건 사실 네. 저희가 이걸 역으로 이 스탯을 역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만큼 상대 팀들이 고베어를 밖으로 끌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5번을 이제 스트레치 4, 스트레치 5까지 다 기용을 하면서 어떻게든 미스매치를 유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마치 그거랑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골든 스테이트를 맞이하는 팀들이 어떻게든 커즌스를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미스매치를 유발해서 그 약점을 공략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골밑에 고베어가 있냐 없느냐는 정말 팀 입장 다른 상대 팀 입장에서 그렇죠.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런 그렇죠. 임팩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돌파구를 찾으면서 네. 근데 막판에 어쨌든 현재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서부 이 5위에서 10위권 있는 팀 중에 네. 그 남은 잔여 스케줄이 제가 볼 땐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죠. 네, 그렇죠. 이제 압도적으로 좋죠. 하위 네. 팀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까딱하면 내려온 것처럼 까딱하면 5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여건이 이미 다 마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소름 끼치는 스탯은 이제 선즈와의 경기가 3경기나 남아 있는 거. 16경기가 남아 있는데 그렇죠. 선즈는 3경기가 더 남아 있는 거. 그래서 약간 최근 경기 보면 한 가지 좀 의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도노반 미첼 선수에게 굉장히 UCG가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타에서 어쨌든 스페이싱을 공격적으로 활용하려면 네. 이제 조 잉글스 선수나 그렇죠. 뭐 다른 그 슈팅 뭐 로이스 오닐 선수나 이런 네. 선수들이 조금 외곽이 터져주고 스코어링도 많이 가져가야 그렇죠. 이제 미첼 선수도 좀 더 활동 범위가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고베어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나마 그런- 좀 네. 다행인 건 또 이제 단텍선 선수가 또 최근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네. 엑섬 선수는 항상 기대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진짜 좀 건강하게 플레이오프 한번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년 유망주가 돼버렸네요. 근데 이 선수가 분명히 그 가지고 있는 어떤 BQ라든지 어떤 그 높이나 어떤 랭스 자체는 팀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현대 농구의 스타일상으로 감안했을 때도 그때는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루비오 선수 얘기도 안 할 수 없는데 네. 저 이게 루비오 선수 워낙
경기에 대한 기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터지는 날은 정말 그렇죠. 미쳤다가 네. 안 되는 날은 정말 그렇고 그리고 이제 상대 수비에서는 확실히 그 구멍일 수밖에 없는 네. 지난 그 예전 오클라호마와의 대결을 보면 그 철저하게 그 누구죠? 웨스트브룩 선수가 루비오를 상대로 포스트업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팀의 약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루비오가 사실 최근에 좀 잔부상들 때문에 한두 경기씩 계속 결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좀 아쉬운데 플레이오프 전에는 네, 반드시 좀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네. 그렇죠. 뭐 플레이오프 전이라기보다 지금 진출을 놔두고 이제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빨리 지금, 건강해지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당장 필요하죠. 그렇죠. 그 어쨌든 이제 뒷단으로 이제 9위 팀이 이제 세크라멘토라서 4게임 네. 차라서 아직 거기서 조금 여유는 있어 보이나 네. 8위로 마감하기엔 조금 아쉽거든요. 제 네.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저 치고 올라가서 좀 센세이션을 올려서 상위 시드로 좀 더 갔으면 네. 좋겠어요. 저는 사실 올 시즌 초만 해도 유타가 홈 어드밴티지 가져갈 그렇죠. 충분히 역량이 있다고 그렇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순위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이어서 자연스럽게 세크라멘토 얘기를 네. 좀 해보면 세크라멘토 네, 저희가 기대를 굉장히 많이 좀 했죠. 아쉬워요. 네. 네.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은 팬들의 기대를 받았죠. 네. 그만큼 이제 어떤 플레이 스타일 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인 팀이기도 그쵸, 하고 맞아요. 또 전폭 활기 영광들의 넘치는. 어떤 그 2년차, 3년차 선수들의 어떤 그 개량 발전도 굉장히 있었는데 이 팀이 정말 아쉬운 게 클로징을 너무 못했어요. 네, 아까도 잠깐 정말 얘기하셨는데. 소름 끼치는 그 접전 끝에 마지막을 그 승기를 잡지 못하는 경기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그 와중에 그 뭐 다른 팀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수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기여를 했겠지만 자별을 한 좀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도 맞아요. 같기도 하고 운도 안 따라줬던 것도 같기도 하고 특히 좀 이제 버디힐드가 뭔가 에이스 역할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서 좀 클로징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맞아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막판이었나 2월 말이었나 그때 미러키전에서 아마 그렇죠. 1점 차로 그렇죠. 졌을 거예요. 너무 그렇죠. 아쉬웠죠. 그게 조금 제일 아쉬웠고 네. 그때 딱 보면 이게 경기 중 그러니까 네. 1, 2, 3쿼터까지는 어쨌든 경기가 활기차고 세크라멘토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계속 기대감을 갖다가 네. 아까 호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결국에는 마무리 매조지를 잘 못하는 것들 네. 요것들이 아직까지는 플레이오프를 계속 까딱까딱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까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일단은 클로징에 대한 부분은 사실 클로징을 잘하는 팀을 아까 호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감독의 역량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죠.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그리고 킬러 인스틴트를 가진 선수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은 사실 물론 선수 개인의 재능 플러스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후자 쪽이 아무래도 세크라멘토 선수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미러키전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이슈라고 생각하고 또 젊은 선수들일수록 자책을 많이 하잖아요. 네. 한번 안 풀리기 시작하면 꼬이죠. 꼬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남은 경기 시즌 중에 극복을 해서 오히려 분위기를 탄다면 굉장히 세크라멘토가 좀 파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게임 자체가 너무 이게 빨리 진행되고 템포도 빠르고 그러니까 보는 즐거움이 특히 디에런 팍스 그리고 저기 그 마빈 베글리 네. 3사에 있고 다이나믹하고 거기다 이제 외곽에서 어쨌든 저기 버딜드도 터져주는 날이면 그 되게 재밌거든요 경기가. 그러니까 이 경기를 이어가서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도 좀 어느 정도 좀 봤으면 좋겠네요. 마빈 베글리의 부상 타임이 조금 아쉽죠. 맞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폼이 올라오고 있던 올랐을 상황이었는데 마치 더블 머신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또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몇 주 결장을 하게 되면서 그게 좀 타이밍상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스케줄상으로는 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뭐 다 이게 어쨌든 프로를 노리는 팀들 간의 경기들이 그렇죠. 막판에 몰려 있었고 휴스턴, 그렇죠. 유타 뭐 이렇게 다 몰려 있어서 네. 좀 힘들지 않을까. 네. 올라가곤 보고 싶으나 좀 그렇네요. 근데 또 위에 보면 내려올 팀도 없어요. 네. 그렇죠. 저희가 뭐 지금 바로 위에 있는 게 유타이기 때문에 네.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네. 확실한 거는 사크라멘토는 앞으로 정말 수년 동안 팬들에게 즐거운 농구를 해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팬들이 향수를 이렇게 밀레니엄 킹스에 대한 킹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내년도 드래프트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세크라멘토는 개인적으로는 그 마지막 막표를 뽑아서라도 좀 갔으면 하는 그렇죠. 네, 응원하는 팀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미네소타. 네. 네, 항상 기대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레이커스가 아니면 정말 소름 끼치네요. 레이커스 이제 11위입니다. 지금 선두에서.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미네소타는 우리 저희 스미스팡님이 네. 많이 리뷰를 해주시지만 네. 일단은 이 팀은 뭐 타운스 복귀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단기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저는 미네소타는 어쨌든 뭐 타운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네소타는 올라간다면 전 데릭 로즈를 응원하고 싶어서 네, 미네소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스케줄도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뭐 타운스가 지난 경기 결정하고 이제 지금 GTD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잔여 경기 출전 가능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진출을 정말 마지막까지 하려면은 카르디스니 타운스가 무조건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심지어 이제 내일부터 네. 이제 진행될 4연전이 네. 덴버, 유타, 휴스턴, 골스입니다. 아무도 져줄 생각은 없는 정말 소름 끼치네요. 아무도 뭐 시즌을 포기할 생각이 없기 네. 때문에 네. 물론 이제 타운스가 없는 경기에서 타지 깁슨이 되게 고군분투를 하면서 그렇죠. 좋은 경기를 보여주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타운스가 안 나온다고 했을 때 미네소타의 어떤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은 정말 희박해지죠. 네. 사실 미네소타의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저희도 계속 얘기하고 박 실장님도 얘기하시지만 위긴스의 존재, 이 애매해진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비단 뭐 이번 시즌의 문제가 아니라 뭐 팀의 미래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위긴스는 정말 돈을 너무 많이 받는다. 답이 없는 건가요? 네. 그 자유인님도 계속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미네소타는 사실 딱히 저희가 언급할 것들이 없나요? 크게 가치가 없는데 네. 그런 느낌이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코빙턴 가고 요번에 이제 필라델피아랑 트레이드하면서 어떻게 보면 코빙턴과 사리치 뭐 이렇게 해서 저기 타운스 뭐 데릭 로즈 뭐 이렇게 해서 좀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위긴스는 별로 좀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좀 한번 좀 돌풍은 좀 조금은 일으켜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외곽이 좀 터져주고 안에서 또 이렇게 리바운드 잡아주고 풋백해주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안 터지더라고요.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저희가 뭐 미네소타까지 좀 얘기를 해봤는데 아까 동부에서 저희가 토론토와 그 디트로이트 얘기를 좀 했듯이 서부에서 한 가장 불꽃 튀는 재밌을 만한 팀을 좀 꼽아보자면 어디가 있을까요? 매치업 기준으로 매치업 기준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네,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저는 골든스테이트랑 사크라멘토 킹스가 정말 기대됐었거든요. 사실. 네. 올라오면 좋겠네요. 그래서 네. 더더욱 이제 사크라멘토의 어떤 파리 진출을 좀 응원을 했었는데 경기 속도 장난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게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1라운드에서 가장 재밌을 만한 매치업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게 네. 그렇네요. 그리고 그 OKC와 포틀랜드도 재밌겠죠. 그렇죠. 네, 뭐 3, 이거야 4위, 뭐 5위로 클래식한, 네. 그리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틀랜드가 시즌 스윕당했기 때문에 네. 이 갈고 아마 들어가겠죠. 지난 시즌에 사실 포틀랜드가 그 주루 홀리데이한테 지워졌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번 시즌에 주루 홀리데이가 없기 때문에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렇죠. 아 뉴올리언스가 안 보이네요, 진짜. 네. 안타깝죠. 안타깝네요. 네. 이 또한 안타깝네요. 그렇죠. 네. 사실은 컨텐더 팀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죠. 순식간에 그냥 지워졌네요. 네. 좀 언급은 못했지만 컨텐더, 네. 밑에 있는 팀들이 아쉬운 팀들이 참 많네요. 네. 그 와중에 정말 도깨비 같은 우리 피닉스 선즈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강팀들만 골라서 잡는. 네. 그래서 고춧가루 팀들 네. 네. 쉽게 져주진 않을 거야. 피닉스는 좀 위험합니다. 지금 16승이고 저기 뭐지 닉스가 13승이거든요. 네. 클리블랜드가 17승이고. 그렇죠. 내년에 만약에 자이언 잡기 위해 내년에도 그거 있나요? 지금 비율이 있나요? 내년까지? 사실 이제 이번 시즌부터 이부터 개편이 바뀌죠. 됐죠. 개편이 네. 되나요? 네. 그럼 그래서 사실 이 상위권의 어떤 뭐 그러니까 하위 4개 정도 팀의 어떤 승차는 의미가 없죠. 네. 네. 의미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 현재처럼 이렇게 베네핏이 많지는 그렇죠. 않아요. 현저히 줄어들었고 레이커스가 빨리 더 많이 져야 되는데 자이언 데려와야 되는데. 네. 아 진짜 내년에 정말 기대됩니다. 네. 초미의 관심사가 심지어 이제 하위 팀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내년 제일 대어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최근 트렌드상에 오늘 르브론 이후에 최고의 막 그렇게 해서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것도 또 은근히 또 재밌을 것 같네요. 하위 4개 팀에서 안 뽑혀. 그럼 이제 또 이게 파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동서부 한 네. 5위에서 10위 경합 팀들에 대해서 좀 전망 아닌 전망을 좀 해봤고요. 네.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와서 이제 아마 그 마지막 티켓이 조금 변동 외에는 상위 시드는 어느 정도 좀 정해진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시즌 이제 얼마 그새 또 시간이 빨리 가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재밌게 챙겨 보시고요. 네. 저희도 플레이오프 레이스 위주로 해서 계속 그 방송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새로운 조합 3인으로 차분한 방송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네. 제 혼자는 시간 되게 빨리 갔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조용조용 얘기했는데 어느새 2시간이 순삭 그러게. 되는.
그래서 약간 저희 3인 조합의 문제점 리액션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아, 그래서 자유인님은 이 목소리 자체 커가지고 리액션 전담. 예, 그리고 본인이 목소리 채우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하. 그래가지고 네. 아니면 그 저기 이 리액션만 따서 그거 네, 좋은 생각인 것 여기서 같아요. 스피커로 계속 써주는 틀어주면 어때요? 것도 네,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저희 그 수고해주신 다른 두 분,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18화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주에 좀 더 새로운 조합과 많은 멤버와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NBA 온 에어.